2018 아이스하키 월드 챔피언십이 오는 5월 4일부터 덴마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나라 남자 대표팀도 꿈의 무대인 이 대회에 출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비하인더넷은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 2018 아이스하키 월드 챔피언십 프리뷰로 꾸며집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146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더넷 146회 출발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입니다. 박김찬 PD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제가 3월 초에 138회 녹음을 끝으로 잠시 떠나 있다가 한 2달 만에 비하인더넷 청취자 여러분께 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둘째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그 때문이었죠. 네. 제가 공백기를 가졌던 이유가 제가 박김찬 PD하고 이현섭 기자님 두 분을 직접 뵌 것도 한 달 전이더라고요. 아시아리그 챔피언 결정전 마지막 경기 때 그렇군요. 뵙고 네. 한 달 만에 이렇게 뵙니다. 오늘 이현섭 기자님이 안 나오셨어요. 예비군 가셨고요. 때마침 국가의 부름을 받고 오늘 예비군 훈련 참석차.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오늘 5월 2일 수요일 오후에 녹음을 진행하고 있는데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좋은 거죠? 안에서 뭐 이제 비디오 보면서 훈련 네. 간단하게 하겠네요. 역시 예비군엔 비 내리는 날이 제격이죠. 네. 오늘은 아쉽지만 다음 주에 이현수 기자님이 NHL 플레이오프 2라운드 경기 내용을 또 자세히 준비하셔서 돌아오신다고 하네요. 네, 예비군 훈련 잘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반갑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들어가기 전에 김예슬 아나운서에게 제가 또 감사 인사를 표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개인적으로도 뭐 감사 인사를 했지만 한 석 달 동안 참 고생 많으셨고요. 많은 청취자분들이 아쉬워하고 계시지 않을까. 제가 나온 거에 대해서 이미 지난주 방송이 업데이트된 고난 다음에 네,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요. 예상한 대로. 제가 진행할 때보다 훨씬 더 그 좋아요나 하트 수도 2배 이상으로 훌쩍 뛰었고 반응들이 참 뜨거웠는데 이번 주부터 청취 수가 급감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저도 들고요. 예상을 하면서 네. 왔습니다. 네. 그분들께는 심심한 네. 위로와 이미 안 죄송하다는 들으시는데 또 말씀을 사과의 말씀 드려야 되는군요. 드리고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출발을 하네요. 지난 2달 동안 저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예. 네, 뭐 제가 김태범 아나운서를 지금 10년 넘게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몸살 그렇죠. 난 거를 처음 봤어요. 지난번에 그 안양알라 경기 때 이후로. 예. 예. 뭐 참 아파서 몇 년 만에 병원도 가보고요. 예. 좀- 저도 처음 본 거여가지고 진짜 이게 육아가 정말 힘든 거구나. 아니 뭐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그 부모님들 많으신데 뭐 저라고 저라고 뭐 유독 뭐 그런 건 아니고 네. 예, 그냥 개인적으로는 좀 힘들었고 뭐 5월이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는데요. 네. 그나마 3, 4월 동안의 이 적응력을 가지고 버텨볼까 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돌아왔고 네. 또 열심히 한번 아이스하키 이야기로 5월부터는 새롭게 달려볼 테니까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근황 응원 토크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어진 적도 없었는데 네. 길어졌네요. 오랜만에 왔어요. 김예슬 아나운서 자주 놀러 오시고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46회 오늘 이현섭 기자님이 안 나온 대신에 저희가 오늘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예고를 해드렸었죠? 네. 이분이 또 나오셨습니다. 와, 제 기억으로는 아마 비하인더넷 역사상 중복 출연 게스트는 처음이지 않나. 나오고 또 나오고는 처음 아닙니까? 이렇게 한두 번씩 나오다 보면 이제 반고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고정이 네. 되는 거겠죠. 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83회 2017년 2월에 출연하셔서 아주 1년이 넘었네요. 그때가 동계 아시안 게임 직전이었어요. 그러네요. 네, 그때 시간 참 빠르네. 출연하셔서 아주 어마어마한 활약을 하고 계셨었는데 오늘 또 기대가 됩니다. 요즘 뭐 오늘은 콜로라도 티셔츠 안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NHL 중계방송 해설가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죠. 대한아이스하키협회 김정민 홍보팀장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콜로라도 하나. 애벌렌치 유니폼이 하나 안 일단 나오시나요? 하나 저 네. 정정할 게 있는데 이 티셔츠가 아니라 그때 이제
자켓이었죠. 자켓입니다. 예. 네, 자켓. 오늘 왜 그거 안 입고 오셨어요? 이 날씨에 좀 원에 그게 너무 더워요. 기본원에 지금. 있는 놈이 네, 경기장에 있는 놈인데 그 땀띠가 나죠. 아, 네, 이미 계절은 5월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렇죠. 제가 티셔츠 하나 있습니다. 콜로라도 애블란치 티셔츠. 효자죠. 네, 그 사람 떠난 다음에 아주 팀이 잘 되고 있어요. 매튜 셰인. 네, 레어템입니다. 그 네. 떠난 기념으로 누군가 선물해줘가지고 보이는데. 지난번에 점심 식사를 같이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입고 나오셨습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듀쉐인 티셔츠는 접어놨습니다. 일단. 고의 접어놓으셨다는. 네. 우선 비하인드넷 청취자 여러분께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인사 한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한해석협회 팀장 김정민입니다. 앞서서 뭐 김태범 아나운서께서도 말씀 소개해 주셨지만 뭐 NHL, MBC 플러스에서 하고 있는 거 뭐 해설도 하고 있고요. 올림픽 때는 MBC 해설위원으로도 잠깐 일했었고요. 비하인더넷 뭐 국내 유일무이한 아이스하키 전문 팟캐스트고 굉장히 지금 오래 달리고 있죠. 롱런하고 있습니다. 예. 146회입니다. 예, 지금 해가 지나면서 점점 이제 깊이가 있어지고 뭐 풍성해지고 감사합니다. 팬들의 호응도 조금씩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아서 예,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뭐 대견하다고 할까? 제가 뭐 대견하다는 말을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 좋은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나라도 아이스하키 전문으로 다루는 이 프로가 존재한다는 것이 이 어딥니까? 옛날에는 불과 이 비하인드넷 생기기 전만 해도 모든 매체를 통틀어서 이런 게 없었죠. 그쵸. 이 팟캐스트의 네. 유력이 또 요새 대단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욱 풍성해지길 기원합니다. 네. 저희가 비하인드넷 시작한 지가 다다음 주면은 딱 3년이 되거든요. 비하인드넷만 3년이군요. 네. 파티 한번 하시죠. 3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들어보게 되었네요. 네. 저희가 함부로 이렇게 전문이라는 단어를 못 달잖아요. 수식어를. 이 아이스하키로 국내에서 3년 동안 어떤 형태로라든지 뭐 유지를 모든 하고 매체, 있다. 유지를 하고 있다. 동일한 제목, 그쵸. 동일한 출연진으로 그쵸. 동일한 포맷으로 이걸 유지한다. 아, 그렇죠. 이거는 이 유사일의 최초고 이건 이 국내 아이스하키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것이 아닌가.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다 청취자분들 덕분이고 덕분입니다. 이렇게 네. 또 출연해 주시는 전문가 게스트분들 덕분이고 네. 이거 선수 여러분들도 덕분이고요. 맞습니다. 근성이죠, 근성. 프로그램 제작진들의 근성. 자, 끝까지 오늘도 가보자. 근성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김정민 팀장님이 오늘 또 나오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계속 바쁘시죠? 내일 진짜 덴마크 출국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내일 이제 덴마크 월드 챔피언십 출국을 하고요. 올림픽 끝나고 올림픽 백서를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준비하고 이게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올림픽 때 어떤 경기를 하고 이제 우리가 뭐가 남았나 또 이 준비하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느낀 거 그리고 이런 거는 뭐 이렇게 했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좀 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올림픽 백서 그러니까 말이 백서지 이게 뭐 거창한 건 아닌데 그냥 자체용 리포트 기록이죠, 기록. 자체용 네. 리포트 그거 초안이 우리가 50페이지 와. 나오면은 책으로 책으로 하나 네, 나오겠네요, 책으로 진짜? 사진하고 뭐 네. 기록하고 뭐 이거저거 지금 보완을 해서 팬분들 혹하시겠는데요. 또 책을 내서 이렇게 좀 괜찮겠네요. 네, 뭐 판매는 안 하고 그 책을 내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 볼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하려고 이제 그거 준비를 하고 있고요. 뭐 NHL 해설 주마다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월드 챔피언십 다가오고 있으니까 뭐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미디어 분들에게 이거 뭐 소개 및 뭐 자료 전달 또 이제 우리 상대 팀이 어떤가 한번 봐야죠. 네. 얘네가 어느 레벨로 나오나 이렇게 쭉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그렇게 뭐 나름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월드 챔피언십 개막을 앞두고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저희들끼리는 자주 했었었는데 네, 저도 이제 나오고 싶었죠. 제가 이게 굉장히 좋아합니다. 방송 좋아하고
프로를 앞두고 극적으로 네. 출연하셨어요. 사실 방송 좋아해요. 방송 좋아하는데 그때도 마이크 잡는 거 좋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 네. 이 비디오보다는 오디오를 좋아해요. 저는 라디오. 왜냐하면 제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어떤 불경입니다. 네. 좀 예의가 아닌 게 아니냐. 뭐 네. 방송도 가끔 TV 방송도 이제 많이 하셨는데요. 그- 이제 엠스플에서 NHL 중계 보시는 분들은 헷갈려 하실 수도 있어요. 과연 이분이 맞는가? 이게 오디오랑 비디오로 볼 때 이 목소리 톤이나 네. 예, 말하는 그렇죠. 법이 이게 또 다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네. 이게 방송 이게 매체마다 다르더라고요. 말하는 게 다르고 제가 사실 상당히 좀 경망스럽는데 TV에서는 절대로 그럼요. 그놈해야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엄근진 해야 이해합니다. 네. 저희는 이런 게 편하고요. 맞습니다. 네, 저도 오늘도 좋아요. 좀 편하게 네. 과감 없이 그냥 편하시니까요.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좋아합니다. 이게 엠스플에서는 라이브 하다가 네. 가끔가다 나옵니다. 저의 가벼움. 아, 네. 그렇죠. 극적인 말해놓고도 제가 흠칫 흥분되는 순간들이 나오죠. 네.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 네. 이 라디오는 좋죠. 네. 이렇게 아. 가족적인 분위기. 아차 싶으면 잘라내면 되니까요. 네. 그렇죠. 녹화니까. 네. 편하게 오늘도 예. 맹활약을 부탁드리겠고요. 네, 달려보시죠. 일단 바쁘신 와중에 출연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모든 코너를 다 김정민 팀장님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네. 나눠볼게요. 영광입니다. 먼저 댓글 봐야죠. 유튜브의 댓글 TV 건만두님이 댓글 주셨습니다. 내가 첫 댓글이다. 아주 짧고 명료한 그 첫 댓글을 주셨습니다. 유튜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저희가 경기가 없으니까 업로드되는 영상이 없다 보니까 저도 이제 놀고만은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전에 했던 경기들 중에 이제 저희가 풀 버전을 아직 못 올린 경기들이 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하나씩 올리고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과거 영상들을 보시고 아니면 이제 비하인드넷 청취하시면서 댓글들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네. 예. 그분 중에 한 분이네요. 최근에 이제 팟빵 네이버 쪽 위주로 댓글 참여가 많은데 또 유튜브에 오랜만에 댓글 반갑네요. 고맙습니다. 팟빵 댓글 넘어가 보겠습니다. SY 더맨님 토론토 뒤집는가 했는데 역부족이었네요. 1라운드 얘기하신 거죠. 네. 저도 뒤집는 줄 알았어요, 사실. 다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 토론토에서 육차전 안타까운 그 네. 사건 사고도 있었고, 그렇죠. 드라마를 쓰고 올라가는구나 네. 했는데 역시나 이현숙 기자님의 예상은 빗나갔다. 정확하게 빗나갔죠. 네. 이게 상당히 우리나라 팬들은 압도적으로 토론토 응원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렇죠. 왜냐하면 토론토와 연관이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많죠. 교포 분들도 많이 맞습니다. 있으시고 거기 유학 가는 분들도 많고. 음. 예, 근데 또 모두에게 다시 한번 제 안타까움, 실망을 안겨드렸는데, 근데 제가 2월달에도 작년 2월달에 출연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토론토는 지금 당장보다는 이제 미래가 워낙 밝은 팀이라 뭐 그렇게 올해 이제 한 시즌 이렇게 좀 아쉽게 또 1라운드에서 탈락했다고 하더라도 네. 크게 실망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SY 더맨님도 다음 시즌 더 기대해도 되겠죠? 라고 하시면서 네, 기대감을 그날 표해주셨어요. 그 경기 불운했어요. 음. 왜냐하면 지다노차라 슬랩샷에 그 모건 라일리가 네. 이 얼굴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아이고. 예, 그 영상을 보면은 이 브래드 마시안 상당히 상대들이 네. 싫어하는데 원성을 듣고 있죠, 계속. 마시안이 이렇게 가렸다가 그날도 차라가 샷을 떠니까 마시안이 싹 피했는데 라일리가 맞고 그날 제대로 된 컨디션에서 아마 경기를 못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로 좀 불행한 운이 많이 따르지 않았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토론토 팬분들에게는 안타까운 결과가 됐는데 다음 시즌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김예슬 아나운서님 이제 안 나오신다니 아쉽군요. 다음에 기회되면 꼭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아리그 때 경기장에서도 뵐 수 있길 바라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감사 인사 주셨습니다. 김예슬 아나운서님 듣고 계시죠? 그러시면서 145회 지난 회에 5,000 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쿨 하스님, 램쿨 하스님. 램쿨 하스님이라고 읽어달라고 그때 네. 말씀하시죠. 제가 또 2달 공백이 또 여기서 티가 나는군요. 죄송합니다. 램쿨 하스님, NHL 1라운드 때는 대략 어느 팀이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지 보였는데 2라운드부터는 어느 팀이 다음 라운드로 갈지 아예 감이 안 잡히네요. 내시빌, 산호세, 템파베이, 워싱턴이 올라갈 거라 찍었는데 역시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하셨어요. 지금 2라운드가 4시리즈가 2차전까지 다 1승 1패. 네, 박빙이죠. 네, 오늘 이제 3차전까지 진행된 시리즈가 있는데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팀은 슬로바키아, 독일과 대등하게 싸우며 세계선수권 기대감을 높입니다. 다음화 세계선수권 프리뷰 너무 기대되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김정민 팀장님의 맹활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시 지난 145회 3,000캐시를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플라이카미님 댓글 주셨는데요. 김예술 아나운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종 찾아와 주셔서 목소리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감사 인사 주셨습니다. NHL 플레이오프 이야기 주셨는데 작년까지는 응원하는 팀 없이 가끔 봤는데 이번에 베가스가 들어오니 더 집중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하셨네요. 베이거스가 기대 이상으로 플레이오프에서도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선수권 디비전 1A에 영국과 이탈리아가 내년 시즌 탑 디비전에 승격했네요. 1차전부터 심상치 않더니 영국이 그것도 1위로 올라갈 줄은 생각도 못하셨다고. 마지막 날 이탈리아와 슬로베니아의 단두대 매치는 그들과 아무 상관도 없는 나라의 하키팬도 조마조마하게 봤던 경기였습니다. 이번 디비전 1A, 1B를 보면서 각 팀 간 전력차가 많이 줄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셨고요. 세계선수권 탑 디비전 프리뷰해 주시면서 1A, 1B도 간단하게 총평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요거 잠깐 1A, 1B 얘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면 네. 좋겠죠. 그 말씀 주신 대로 조금은 의외의 결과라고 해도 될까요? 영국하고 이탈리아가 1, 2위로 월드 챔피언십 승격을 했고요. 카자흐스탄이 3위, 헝가리 4위, 슬로베니아 5위 잔류했고요. 폴란드가 6위로 D1 그룹 B로 강등이 됐던 디비전 1 그룹 A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하셨어요? 이런 결과? 전혀 못했죠. 예. 네, 영국이 올라간다는 거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죠. 영국이 1차전에서 슬로베니아를 꺾었다라는 것부터 해서 지난주에 이제 이현석 기자하고 같이 잠깐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게 대혼전의 지금 상황이다. 2차전, 3차전까지 진행된 바로는. 그래서 1위부터 6위까지 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예. 영국이 그냥 그대로 쭉 밀고 나갈 줄은 몰랐네요. 김정민 팀장님.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예요. 1A가 이렇게 된 거는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사실 우리 생각해보면 2016년에 폴란드 우리 D1A 할 때도 우리 마지막 경기 때 그러니까 승격할 가능성이 있는 팀이 그때도 비슷했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팀인가? 예, 그래서 우리도 가능성이 있었고 맞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한 점 차로 지니까 그때 5위를 냈거든요. 그리고 네. 이탈리아가 2위로 올라갔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때 그러니까 그 앞에 2015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D1A에서 우승하려면은 이제 5전 전승을 하거나 뭐 4승 1패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이제 3승 2패로도 가능한 시가 됐죠. 가능한 시가 됐어요. 서로 물고 물리니까. 네. 그리고 또 영국의 승격에 있어서 또 하나 또 지적하고 싶은 거는 역시 귀화 선수. 그쪽도 네, 이번에 귀화 다시 선수가 한번 많은가 보죠. 이번에 뭐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번에 결정적인 손세훈 선수, 그 MVP, 그 고비마다 골 넣은 선수가 캐나다 출신입니다. ECHL에 있다 온 선수고 디펜스하고 골리도 물론 백업 골리지만 골리도 네. 하나 있었고 제가 보니까 이번에 캐나다 출신 선수가 영국에 한 5명 정도 있는 걸로 봤어요. 그러니까 역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인가. 그러니까 D1A 팀이 살아남고 그러니까 월드 챔피언십 올라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인가. 왜냐하면 헝가리도 그랬죠. 헝가리도 귀화 선수 썼고 우리도 썼고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 뭐 거기도 대표팀 주축 선수들이 상당수가 이제 귀화 선수고 카자흐스탄 이번에 실패한 이유가 이 선수들이 안 나왔죠. 맞아요. 네, 네. 안 나왔어요. 교체가 그러니까 됐었죠. 이게 이제 방만하게 뭐 대표팀 운영을 했던가 아니면은 그 선수들 뭐 계약 조건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월드 챔피언십만 나간다. 카자흐스탄도 결국 이 선수들 빠졌기 때문에 베스트로 못 나와서 이렇게 실패를 했고 이제 이런 걸 보니까 아 이게 어쩔 수 없는 건가. 그러니까 이른바 탑 디비전 팀이 아닌 이제 그 아래 단계 팀들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가. 그러니까 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영국 돌풍에 또 한 가지는 영국이 이번 시즌인가요, 작년 시즌인가요? 그 챔피언스리그에서 예, 돌풍 한번 일으킨 적이 그렇죠. 있죠. 예, 예. 역시 국내 리그가 강해지고 예, 국내 팀이 경쟁력이 있어야 이게 국가대표팀으로 이어지는구나. 이게 뭐 평범한 진리 같지만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느끼게 한 것이 이번에 영국의 돌풍이었습니다. 예. 정말 영국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마지막 경기 승리를 함으로써 승격이 결정되는 극적인 장면들을 봤고요. 의외의 결과가 나왔던 D1 그룹 A였습니다. 원비도 가시죠. 네, D1 그룹 B 결과 볼까요? 리투아니아에서 있었던 대회였는데 리투아니아가 홈팀이었죠? 네. 1위로 승격을 차지했고 2위가 일본, 3위 에스토니아, 4위 우크라이나, 5위 루마니아까지 이렇게 네 팀이 D1 그룹 B에 잔류를 하게 됐고요. 크로아티아가 최하위로 D2 그룹 A로 강등이 됐네요. 일본이 아쉽게 됐네요. 떨어지고 난 이후로 1A로 다시 못 올라오고 있는 네.
상황이 계속되고 있네요. 리투아니아도 승격하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네. 이렇게 됐습니다. D1 그룹 B에 대한 팀장님 감상평은 리투아니아 그 주브러스 하고 있습니다. 다리우스 주브러스 뉴저지에서 뛰었던가요? 그 음. NHL 오래 뛰었던 선수 있어요. 그 선수하고 또 한 명 이름이 좀 어려워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노장 선수들이 NHL 출신의 노장 선수들이 뛴 것이 단순히 전력뿐만 아니라 뭐 후배들에게 어떤 뭐 정신적인 노하우가 전해지기. 지금 뭔가 좀 많은 힘이 돼서 리투아니아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지 않았나 홈팀으로서 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여기도 혼전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종전에 알고 있기를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뭐 이런 팀 정도는 일본이 가뿐하게 좀 제압을 아주 편하게 제압을 하는 상대였는데 이번에 루마니아하고도 일본이 어렵게 했어요. 어렵게 네. 했죠. 연장 갖고. 그러니까 이쪽도 1A랑 거의 비슷하게 네, 맞습니다. 평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어느 팀이 어디를 이기고 이럴지 이제 전혀 모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 차가 앞서서 그 댓글 다시 네. 언급해 주셨지만 점점 줄어들고 줄고 있다.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그룹 내에서의 이 실력 차는 점점 줄어들면서 평준화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행스럽죠. 이제 아이스하키의 인기를 위해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리그 마찬가지죠. 이기는 팀이 계속 이기고 지는 팀 계속 지면은 네. 그 뭐 재미가 있겠습니까? 뻔하지. 근데 이제 점점 더 세계 선수권이 이제 비록 하브리그라고 해도 재밌어지는 거죠. 예. 그렇죠.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제가 보기에. 예. D1A, D1 그룹 B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서 내년에 D1A에 어느 나라가 있느냐가 그림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이런 생각을 먼저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일단 월드 챔피언십에 잔류를 해야겠지만 만에 하나 D1A 그룹 A로 돌아갈 경우에 이제 카자흐스탄, 헝가리, 슬로베니아, 폴란드, 리투아니아까지 만나게 된다는. 폴란드는 강등돼서 안 만나고요. 폴란드가 예. 내려갔죠. 리투아니아랑 리투아니아까지 만나게 되는 그림이 나왔네요. 네. 제가 D1A, D1B 결과를 살피다가 D2A, D2B까지 한번 쭉 봤는데 중국하고 북한이 있어서 한번 눈여겨봤어요. D1A, D1 그룹 B에서 일단 개인 기록에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요. 일본의 하시모토리오 선수. 이현섭 기자님이 지난주에 언급을 하고 넘어가셨는데 네, 최애 디펜스죠. 네. 92년생 오지이글스 소속이잖아요. 이 선수가 디펜스 때 포인트왕을 먹었더라고요. 끝까지. 이번에 탑10 안에 일본 선수 3선수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다 리투아니아 선수들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일본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대 교체가 이제 진행되고 거의 마무리 단계다 보니까 어린 선수들이 이렇게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네요. 다행히. 90년대생들이 이렇게 두각을 나타낸다는 건 좀 계속 부럽네요. 예. 중국이 D2A에서 4위를 했고 북한은 D2B에서 또 4위를 했네요. 잔류 됐습니다. 중국은 참 어렵죠? 어렵네요. 네. 예, 지금 차기 올림픽 개최국이 지금 남자 아이스하키가 D2A의 4위라. 이거 우리 평창 올림픽 앞서서 있던 4년 때 그때보다 훨씬 지금 밑에 있죠. 아래 단계에 있는 건데 글쎄요. 우리가 아이스하키 못하고 인기 없고 그렇다고 해서 국제연맹으로부터 엄청 구박받고 출전권 받는데 정말 어려움 겪었는데 네. 중국은 과연 어떨지. 뭐 물론 주겠죠. 중국이야 뭐 시장이 넓고. 그렇죠. 4년 뒤에 중국이 어느 디비전에 속해 그렇죠. 있을지. 근데 거기서 이제 과연 이 올림픽 포맷을 어떻게 짤지. 그렇죠. 이게 동일하게 가져갈 건가 아니면은 뭔가 뭐 출전팀을 조금 늘리고 뭐 한 단계 더 거치는 이런 좀 변화를 줘서 좀 더 중국을 그나마 지금 중국의 위신을 세워줄 만들어줄 건가. 수 있죠. 네. 상당히 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현행 포맷대로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이징은 뭐 NHL도 나온다는데. 그렇죠. 40대 0 납니다 진짜. 모르죠. 또 중국 뭐 기아 선수 한 20명씩 할지 모르죠. 앞으로 4년 안에 네. 어떻게 4년 준비할지 뭔가 준비는 하겠죠. 중국도. 4년이면은 뭐 대표 선수, 충분하죠. 대표 경력이 있는 네. 선수도 뛸 수 있죠. 네. 네. 우리가 하나 간과한 게 있네. 국제연맹이 룰을 바꿀 수도 있죠. 어. 대표 경력이 있는 자도 2년만 뛰면은 그렇죠. 무슨 일이 사용할 수 벌어질지는 있도록. 사실 모릅니다. 네. 시간이 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돈이면 되는 세상이기도 개최국이 하니까요. 중국이니까. 네. 네. 자, 플라이 카미님 댓글 모으면서 세계 선수권 월드 챔피언 밑에 디비전들 결과를 또 살펴보고 넘어가 봤습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피프트 비틀즈님 노동절 휴일 덕분에 집에서 쉬면서 플레이오프 기간만 구매한 NHL TV로 샤크랑 골든나이츠 3차전을 보셨대요.
비하인더넷 통해서 스피디한 경기를 하는 골든 나이츠라고 전해 듣고 이거 샤크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잖아 라면서 걱정했는데 첫 게임 0대7 참패를 당하는 걸 보고 덩치만 커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상대방 체크도 못하고 1대1, 2대1 찬스 무지 좋겠군 했는데 2차전엔 그래도 전방 라인 압박 체크인이 통했나 보군 했어요. 페이프트 비틀즈님이 저희 비하인드넷 청취자분들 중에 대표적인 샤크스 팬이십니다. 쭉 말씀 이어주셨는데 홈 어드밴티지를 까먹는 쓸데없는 페널티들로 3차전 1대3으로 역전당하면서 스피디하고 패싱력 좋은 팀한테는 쥐약이구나 이런 모습이 그대로 나오더군요. 거기에 중심에는 공격만 하는 수비수 번즈가 있었고요. 엄청 까이네요. 케인은 정말 괜찮았다고 하셨어요. 어떻게든 3대3 만들고 연장 갈 때만 해도 2차전에 재현을 바랬는데 플러리는 정말 양을 얄밉게 잘하더군요. 제가 봐서는 이겨서 몰아치지 않는 이상 골든 나이츠의 역사적인 데뷔 시즌은 계속될 것 같네요. 3차전에 몰아치지 않는 이상 말씀 전에 3차전 베이거스가 이겼어요. 그나저나 케인은 다음 시즌에도 샤크에 남아있을지라면서 댓글을 끝내주셨습니다. 아직 3차전까지 끝났으니까 결과는 또 예측할 수가 없어요. 지켜보겠습니다. 네이버 댓글입니다. 플래티나님 오셨습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NHL 헵스 팬이시래요. 몬트리올 이번 시즌 너무 암울해서 잘 보지 않았는데 플레이오프가 시작되면서 다시 챙겨보게 되네요. 그러셨고요. 2018 드래프트 로터리 추첨 얘기를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로터리 추첨이 있었죠. 헵스는 전체 4순위로 로터리에 참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결과 나오기 전이군요. 댓글 다신 시점이. 몇 번 픽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이번 드래프트 라스무스 달린이라는 수비수가 1픽으로 꼽히던데요. 이 선수의 재능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 기자님들이 보시는 머크 드래프트 이게 그 예상 드래프트 이 정도겠죠?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6월 22일, 23일에 드래프트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 전에 아마 이현숙 기자님이나 손상훈 기자님이 지난번에 이제 방송 댓글로 참여하시면서 저희가 이쪽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언지를 주셨고요. 아마 드래프트 이전에 한번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라스무스 달리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언급이 되네요. 저희 비하인드넷에서도 꽤 많은 올림픽 이전부터 쭉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김정민 팀장님은 라스무스 달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부분 한번 듣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북미에서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드래프트 픽 하기 전에 웬만하면은 그거 텃세가 심하죠. 캐나다, 미국에서 웬만하면 유럽 선수 이렇게 높이 평가를 안 하는데 이 정도로까지 평가가 만장일치로 거의 드래프트 1순위로 달린을 뽑는다는 거는 분명히 이 선수는 엄청난 재능이 있고 그리고 평창올림픽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 2000년생의 나이로 스웨덴 같은 강국에 그것도 디펜스가 평창올림픽 파이널 로스트에 들었다는 거는 분명히 이미 검증은 어느 정도 끝난 선수다. 근데 NHL 가서 성공할지는 그거는 속단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까지 평가가 나오면은 분명히 신이 내린 재능 이 정도 거의 천재적인 선수겠지만 NHL 가서도 이 지금 이렇게 평가처럼 잘하리라고는 글쎄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드래프트 1, 2번 픽 받고 NHL 가서 아무것도 못한 선수들이 그동안에 워낙 많기 때문에 부상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적응이라는 게 이 선수 계속 지금 스웨덴에서만 지내왔기 때문에 미국이나 캐나다 가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라스무스 달린을 만약에 놓친다고 해서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스웨덴의 이름 생각 일리아스 페터슨 이 선수 1라운드 5픽이었거든요. 밴쿠버 갔는데 받은 다음에 스웨덴에서 포텐이 터져서 지금 밴쿠버 팬들 난리가 났습니다. 만세 부르고 이번에 월드 챔피언십도 나와요 선수. 그렇기 때문에 1, 2, 3, 4, 5, 6, 7, 한 10위까지는 이 선수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1순위 받았다고 해서 만세 부르고 굳이 그럴 필요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커너 맥데이빗이나 제가이컬 그렇죠. 매튜스 라인에 이 정도 급이면은 그 정도 급이라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라스무스 달린은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 완전히 그러니까 NHL 같은 레벨에서 여기서도 베스트다라고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은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버펄로 세이버스가 1픽을 잡게 그러니까 가는 됐는데 팀이 또 버팔로 세이버스. 버펄로가 라스무스 달린을 지명 안 하는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겁니까? 그거는 힘들겠죠. 버팔로가 달린을 만약에 데려간다고 해도 그 제가이클이 이게 문제는 제가이클이 다른 팀 갔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지명도가 높고 좋은 활약 펼쳤을 텐데 이 문제는 이 버팔로 가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달린이 뭐 버팔로를 가느냐도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달린이 NHL 가서 뭐 진짜 그렇게 이전의 평가처럼 이렇게 잘할지 뭐 그런 거 좀 지켜봐야 되고 퀸 휴즈라고 있습니다. 퀸 휴즈. 퀸 휴즈요? 네, 퀸 휴즈 이 선수도 디펜스예요. 이번에 미국 1차 명단에 다 NHL인데 딱 하나가 지금 아마추어 선수 뽑힌 게 퀸 휴즈예요. 99년생 미시건대 디펜스. 예. 이 선수도 엄청나요. 미국에서 평가가. 예, 그러니까 퀸 휴즈와 달린 둘 중에 누가 더 NHL에서 성공할까? 이거 모르는 거죠. 이거 모르는 겁니다. 예, 어느 팀이 누구를 데려갈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해봐야죠. 예, PK 수벤 같은 경우에 2라운드 선수고요. 제이미 벤, 이르다. 제이미 벤 같은 경우 5라운드 선수고 모르는 겁니다. 예. 자, 다음 댓글로 넘어가 볼게요. 뭐 드래프트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CHAR님 워싱턴 피츠버그 말씀이신데 워싱턴이 잘하고 있는 건 맞는데 전력에 비해 잘한다는 느낌 정도네요. 작년 슈퍼팀에 비해서는 많이 약해 보입니다 하셨고, 오베치킨이 돋보이는 것도 작년에 비해 다른 선수들이 많이 부진하거나 주요 선수들이 트레이드됐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셨고요. 피츠버그는 선수 네임밸류만 봤을 때 작년보다도 전력이 업그레이드된 느낌이네요 하셨어요. 작년에는 진짜 워싱턴을 막을 팀이 없어 보였는데 그런 워싱턴을 이긴 피츠버그가 이번에 질 것 같지 않네요 하셨습니다. 워싱턴 피츠버그가 또 만나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결과가 주목됩니다. 다음 알로에츠님 댓글입니다. 빙고 하시면서 출발해 주셨네요. 판문점에서 어제의 훈훈한 일 덕분에, 이거는 남북 정상회담 말씀이시겠죠. 북쪽의 지도자보다 더 보기 싫은 몬트리올의 그분, 항상 말씀 주시는 그분 이름 또 나옵니다. TV에 얼굴을 비췄지만 5번 픽의 카이오츠가 나왔을 때 환호를 지르고 이곳 한인 치킨집에 치킨을 시키고 맥주도 사오며 샥스와 골든나이츠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최종 발표 전에 댓글 다셨군요. 아일랜더스와 첫 번째 경기 때 저의 헵스 유니폼에 날린이란 이름을 임시로 새기고 경기를 보러 갔었는데 현실이 되길 바라네요 하셨지만 현실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헵스가 1번 픽 먹으면 당장 유니폼에 그의 이름 새기고 페북에 인증샷 남기겠다고 하셨는데 아쉽네요. 아니라면 아무 댓글 없이 그래도 실제로 본 적이 있는 자디나라도 걸리길 기원해야죠. 자디나를 원하고 계시군요. 차선책으로. 플래티나님이 댓글 또 같이 주셨어요. 헵스 전체 3번 픽이네요. 날리는 물 건너갔지만 자디나가 유력해 보입니다 하셨고요. CHAR님 밴쿠버 팬 입장에서는 부럽다고. 그게 어디냐 뭐 이런 심정이시겠죠. 바이킹님은 저희 토론토 팬이시잖아요. 근데 또 이제 그럼 세이버스는 샘 레인하트, 잭 아이클, 닐랜더, 미들스탯 그리고 날린 중심으로 돌아가나요? 좋아 보이네요 하셨어요. 그리고 CHAR님도 뭐 거기에 공격전에 악퍼스, 오라일리, 수비진에는 리스톨라인엔도 있죠. 이 코어를 유지만 한다면 2020년대 버펄로가 제일 강한 팀이지 않을까요? 라고 버펄로에 대한 기대감을 표해 주셨습니다. 2년밖에 안 걸리는군요. 네. 아 지금 2018년이죠. 버펄로 1픽 먹었습니다 일단. 그리고 CHAR님 댓글 또 이어지는데 캐롤라이나가 2등 지명권을 로터리에서 받게 되었네요. 달린 이후로는 스페치니코프, 카축, 자디나가 유력해 보이네요. 다음 시즌 캐롤라이나 골텐딩만 보완하면 10여 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도 가능해 보입니다 하셨어요. 바이킹님 댓글 이어가 볼게요. 립스 탈락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주말에 2라운드를 보셨는데 대단하다 하셨어요. 각 디비전 라이벌에다가 실력도 비등비등, 예측도 힘들고 매 경기 재밌네요 하시면서 보고 계시군요. 객관적으로 이제 편히 즐기면 되는데 마샹 좀 제발 상대 선수에게 이상한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 또 나옵니다. 제재 안 하나요? 네, 하셨고요. 토요일 경기 보신 얘기도 또 덧붙여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방송 다 들었는데 김태범 아나운서 복귀로 김예슬 아나운서가 떠나시네요. 아쉽지만 그간 잘 들었고 고생하셨습니다. 오시는 김태범 아나운서 환영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인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NHL 쪽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볼 수 있었던 댓글, 모든 댓글 감사드리겠고요. 다음 주에도 또 계속해서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품 남았나요? 저희 그 남은키님이 이제 LA에서 주신 선물들하고 네. 예전에 몬트리올 알라이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다 NHL 관련된 상품들인데 뭐 2라운드 끝나고 3라운드 들어갈 때쯤에서 이벤트를 한번 할까 하고요. 네. 뭐 풀어낼 수 있는 우승팀 맞추기 이런 거 한번 해야 그러니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알로에치님께서 그 윈터 클래식 저지를 선물해 주시면서 이거는 꼭 우승팀 맞추기 위해서 맞춘 분께 드리고 싶다라고 하셔서 네. 그거에 맞춰서 이벤트를 진행해서 참가해 주시는 분들한테 뭐 NHL 선수 카드나 아니면은 뭐 티셔츠나 뭐 피규어나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예,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코너 마무리하면서 이제 NHL 이야기는 오늘 사실 여기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월드 챔피언십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또 월드 챔피언십에 NHL 선수들 나오니까요. 뭐 그렇긴 하네요. 요 코너 마무리하면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는 플레이오프가 한참 진행 중인데 지금 동부 4팀, 서부 4팀, 8팀 올라와 있잖아요. 남아 있는데 이 시점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우승팀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쪽에다 지금 갖고 계신지 요거 한 말씀만 듣고 넘어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저는 베이거스 되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플로리 그러니까 베이거스의 우승을 바라시는 거죠. 네.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했으면 좋겠어요. 플로리가 너무 저는 좋습니다. 플러리. 예? 네. 네. 이왕이면 좀 피츠버그 꺾고 했으면 좋겠어요. 야, 그러면은 이게 진짜 영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베이거스의 선전을 기원하는 입장인데 저는 늘 뭐 이런 취향이잖아요. 언더독. 네. 신생 팀이 우승 한번 하는 이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을 한번 만들어 보자. 재밌지 않습니까? NHL 역사상 예, 제대로 된 영화 한 편 피츠버그 나온 거죠. 3연패도 이런 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좀 지양하는 편이고요. 그렇죠. 한 팀이 리그에서 맨날 3연패를 같은 한다 그림 이건 나오는 좀, 거 좀 재미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베이거스를 응원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김정미 팀장님은 이 8팀 중에 어느 팀이 좀 가장 기대감이 있으세요? 제 생각에는 배팅을 한다면. 내시빌하고 위니펙 제츠 둘 중에 이제 이기는 팀이 네. 대권을. 서부 컨퍼런스 우승해서 이제 파이널 올라간다고 보고요. 네. 동부에서는 동부는 너무 어려워요. 동부 어려운데 제 생각에는 피츠버그. 피츠버그. 피츠버그의 올라갈 3연패 것 가능성이 같고. 충분하다. 네. 네. 충분해요. 피츠버그는 2차전, 문제의 2차전, 워싱턴과 피츠버그 2차전 세 차례 오심으로 그게 이제 이게 어떤 변수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그 경기 똑바로 된 판정 나와서 피츠버그가 이겼으면은 아주 쉽게 워싱턴 잡고 또 올라갔을 것 같은데 그게 상당히 좀 분수령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또 졌는데 피츠버그가 네. 이기고 있던 경기를 또 역전패당해서 하지만 이제 피츠버그 보면은 피츠버그는 뭔가 이 답답하고 꽉 막히고 안 뚫릴 때 뭔가를 풀어낼 줄 아는 놀라운 곳곳에서 능력을, 터지죠. 놀라운 능력을 가진 팀이고 옵션이 많고 운이 좋아요 보면은 제 생각에 굉장히 운이 많이 따르는 팀이고 그러니까 엉뚱하게 막 뜬금포 작년에 들었지만 올 시즌에 겐칠 갑자기 겐칠이 그러니까 뭐 슬램덩크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왜 거기서 강백호가 나오는 거냐? 네, 비슷하죠. 왜 여기서 겐칠이 나오는 거냐? 기대하지 않았던 갑자기 그런 선수가 골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 앞서서 우승할 때도 마찬가지. 맨머리도 그런 경우고요. 맞습니다. 세상에 맨머리 이렇게 잘할 줄 누가 알았나요? 우승하는 무서워요. 팀은 그렇게 뭔가 스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플레이오프에서. 네. 제가 볼 영웅이 때 나오죠. 이 토너먼트는 운이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일단 예상을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위니펙이 우승하면은 저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위니펙이 그렇잖아요. 이 캐나다의 그 프랜차이즈 7개 팀 중에서 네. 제일 찬밥이었던 데가 위니펙입니다. 맞습니다. 위니펙이 그러고 우리나라 분들도 뭐 캐나다 웬만한 도시 다 알지만 위니펙은 위니펙 모르죠. 어디부터 있냐, 인지도가 위니펙? 낮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좀 아쉽죠. 그렇죠. 예. 그랬던 팀이 또 이렇게 93년 이후로 처음으로 캐나다 연고팀으로서 스탠리컵 정상에 오른다면은 이 또한 아주 드라마틱한 일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니펙 가능성이 있어요. 멤버 네. 엄청납니다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위니펙 주목해 주시고요. 네, NHL 우리나라 팬들 워낙 이 위니펙 인기가 없어서 맞습니다. 비하인드의 잘 모르는데- 저주도 아시죠? 네.
아니 이게 3라인까지 이게 딱 스코어링 라인 꽉 짜여 있고 이 헬리버 골리 엄청나고 네. 디펜스도 그 뭐야 제이콥 트로바부터 좋아요. 버플린 또 우리 똥보 디펜스 버플린 형. 버플린 형. 네. 이 형님 또 아, 주목해 보세요. 역시 밀리페. 예. 그 NHL 중계 방송을 계속 하고 계시고 뭐 경기를 워낙 많이 보시다 보니까 그냥 팀별로 술술 지금 이야기를 풀어주시는데 이따가 또 NHL 리거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월드 챔피언십 얘기를 어떻게 풀어주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콜로라도 애벌렌치는 이번 시즌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쉽게 세상에. 됐잖아요. 올라가긴 했는데. 아니 뭐 1라운드에서 애쉬빌에게 2승을 했다는 거는 지난 시즌에 시카고도 못했던 거를 그죠? 기대를 안 했을 그뭐 미국 캐나다 전문가들 그 예상하잖아요. 네. 어느 팀이 뭐 1라운드에서 몇 차전에서 이기 올라와서 뭐 몇 차전에서 누가 이기고 해서 쭉 올라왔잖아요. 쭉 보니까 콜로라도가 이긴다고 1승이라도 한다고 예상한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예, 그나마 다 1승. 그렇지만 이 놀랍게도 2승이나 했습니다. 6차전까지 끌고 갔다는 거는 이 대단한 자리고 저는 만족합니다. 올 시즌은 플레이오프 이 정도가 올라간 만족. 것만 해도 놀라운데 네. 거기다가 거의 뭐 내쉬빌이 뭐 저 우승 후보 1, 2위에 뽑혔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네. 이 팀을 상대로 6차전까지 갔다. 예, 이거는 대단한 선전이라고 저는 보고 거기다가 또 놀라운 게 그 골리 하나 없었죠 이번에. 네. 말라몹이 네. 없었어요. 말라몹이 없이 머니에와 그 해먼드, 심지어 해먼드 플레이오프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앤드루 해먼드를 내서 또 1승을 얻었다는 거 이런 게 다음 시즌 굉장히 희망적이고 콜로라도 애벌렌치 그 과거 조세킥 피터 포스벅 시절에 영화까지는 못 가겠지만 네. 그에 근접한 좀 회복할 걸로 기대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녹음 오면서 83회를 다시 들으면서 왔거든요. 근데 그때 김정민 팀장님이 그 당시에는 콜로라도가 완전 최하위였잖아요. 그거는 네. 역사에 남을 네. 시즌이죠. 그래서- 세상에 그래서 82년 최악의 팀이라고 자평을 하시던 걸 역사 듣는데 90년대 이후에 최악의 세상에 82경기 체제 이 정규리그에서 승점이 42였던 근데 바로 42점이었습니다. 다음 시즌에 이렇게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그쵸. 성과도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초반에 콜로라도 이렇게 막 보시나 그랬을 때는 기대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이 10연승 가는 중간에 이 말라몹 없이 이 버니에 만년 휴망주 버니에가 주전 골리를 하면서 이렇게 연승 가도를 달리는 거 보고 그 경기를 내가 한 두 경기 이렇게 인터넷으로 봤는데 이게 작년하고 완전 틀려졌더라고요 팀이. 네. 틀렸어요. 이게 메드나 감독이 팀을 이제 드디어 색깔을 바꿔놓는데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조심스럽게 페이스북에 올렸죠. 돌풍을 일으킬 것 같다. 그대로 됐어요. 다음 주에 또 바꿨죠. 근데 며칠 있다가 맥키넌이 부상 나는 거 보고 없던 일로 했는데 결국은 올라왔습니다. 네. 진짜 마지막에 세인트루이스랑 마지막 경기 혹시 중계 방송 하셨습니까? 아니면 보셨나요? 못했어요. 못했고 그 저는 그게 경기를 못 궁금했거든요. 봤어요. 보지 못했는데 참 이 짜고 한 것처럼 그렇게 됐죠. 네, 단두대 매치. 세인트루이스와 마지막에. 그러셨군요. 내년 시즌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콜로라도 애벌렌치. 또 김정민 팀장님 다음 시즌에 더 신나서 얘기하실 수 있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네요. 텅텅 비었던 펩시 센터가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했다고 네. 미국에 사는 친구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다행이네요. 그렇군요. 자, 비어인더넷 146회 잠시만 쉬었다가 오늘의 메인 코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어인더넷 146회 대한아이스하키협회 김정민 홍보팀장과 함께하는 회차입니다. 2018 아이스하키 월드 챔피언십이 5월 4일 금요일에 덴마크에서 시작됩니다. 평창 올림픽도 참 큰 이벤트였는데 그 이벤트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또 정말 우리나라 팬분들로서는 기대감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큰 이벤트가 치러지게 됐어요. 꿈의 무대죠. 야, 이 꿈의 무대에 대한민국 대표팀이 있다는 거 이거 자체만으로도 많은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리뷰 시간을 특별히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올림픽 그리고 월드 챔피언십 성격은 좀 다르고 물론 출전 선수도 많이 달라졌지만
또 좀 연결고리는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대표팀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선수들 그대로 가는 지금 형국이다 보니까 네.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그런 것 같고요. 김정민 팀장님이 또 올림픽을 현장에서 경험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중계 데스크에서 네. 네. 바라보시죠. 네, 영광이죠. 네. 소감 한 말씀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네, 어떠셨어요? 올림픽 일단 걱정보다 굉장히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네,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네, 올림픽 어떤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 경기장 특히 이제 경기장 시설 부분이 약간 전 또 우리나라 대표팀 성적에 많이 걱정을 하신 게 아닌가. 네, 순간 그러니까 또 성적도 걱정이지만 제일 네. 걱정 많이 한 건 이제 대회가 무사하게 열리고 맞춰져야 되잖아요. 네. 무탈하게 사고가 네. 없이.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이게 경기장 준비가 좀 약간 미흡한 거 아니냐. 특히 이제 여자 경기와 일부 남자 경기는 관동 같은 경우에 네. 좀 많이 협소하고 네. 예, 걱정을 많이 했고 강릉도 뭐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밝히긴 뭐하지만은 그 전에 상당히 시설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밖에 뭐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그렇지만 굉장히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치러졌고 그리고 또 하나 걱정했던 점이 이제 흥행 부분. 네. 우리나라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아이스하키가 뭐 인기 스포츠는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강릉에서 벌고 우리나라 경기 특히 밤늦게 열리기 때문에 뭐 숙박 문제나 아니면 뭐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약간 분위기 썰렁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특히 우리나라 경기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기가 맨 뒷경기니까 앞에 외국 경기들이 열리잖아요. 더 좋아하세요 관중분들이. 왜냐하면 이거는 뭐 승부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즐길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경기니까요. 경기인데 네. 정말 팬 여러분들이 아이스하키를 즐기시는 거 보고 제가 이거 우리나라 이렇게 아이스하키 안 된다 이런 고정관념을 버릴 때가 됐다. 정말 괜찮은 경기장에서 괜찮은 매치업을 괜찮은 경기를 하고 수준 높은 경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팬들이 좀 흥겹게 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면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일단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이제 그 다음에 걱정한 거는 진짜 걱정한 거는 김태범 캐스터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성적 걱정 많이 됐죠. 네. 많이 됐죠. 안방에서 열리는 경기에서 20대 얘기 맨날 했잖아요. 네. 그건 이제 NHL이 안 나오면서 거기까지는 3패를 당하면 어쩌나. 네, 뭐 근데 여자 단일팀 결과가 안 좋으면 어쩌나. 뭐 네, 이런 여러 또 가지 여자 있죠. 단일팀 네. 결과는 뭐 당연히 이건 안 좋은 건 예상했던 바고 그렇지만 남자 같은 경우에 정말 약간 민망한 경기 내용이나 결과가 나오면 어떡할까 뭐 이런 걱정을 했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관련자분들은 이런 생각 한 번쯤 다 하셨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물론 한번 뭐 대패가 중간에 한번 있긴 했지만 정말 기대 이상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뭐 좋았습니다. 네. 대회 시작하기 전에는 악재도 많았고 뭐 우려가 참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렇죠. 많았고 이제 여자 대표팀으로 시작했는데 일단 단일팀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했죠. 논란도 되고.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죠. 네. 난장판이었죠. 솔직히 뭐 그런 말씀드리면. 가운데도 결과적으로는 아수라장했어, 아수라장. 팀장님 말씀대로 너무 잘 해냈고. 네, 여자 대표팀도 보면은 8대0 또 8대0. 네. 그다음에 이제 일본. 근데 일본에서 이제 한 골이 터지면서 그게 이제 약간 뭔가 좀 전환점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스위스랑 2대0 뭐 6골 차 주셨으니까 여기서 이제 큰 거죠. 일본에서 한 골 넣고 스위스전에서 점수 차를 많이 줄이고 여기서 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 거죠. 네, 불과 일주일 전에 뭐 8대0 힘 한 번 못 쓰고 졌는데 다시 붙었는데 2대0 네. 뭐 이 정도면은 뭐 칭찬받을 만하고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세계 선수권에서도 희망을 보여줬던 네, 맞습니다. 스웨덴하고도 뭐 6대1로 졌지만 박종화 조진이 뭐 골을 아주 이쁘게 좋은 골을 넣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으로 또 이게 뭐 단일 팀이 되면서 사실 이게 뭐 승부나 경기 결과 그 이상의 뭐 뭔가로 여자 팀은 넘어간 거니까 네. 그런 점에서 뭐 여자 팀 잘 마무리했고 남자가 이제 체코전에서부터 사람을 깜짝 놀리게 하더니 진짜 이나? 깜짝 놀랐죠. 현장에. 깜짝 놀랐고 마지막 핀란드 때 이 피리어드 중계를 이제 더빙을 했는데 제가 그 PD한테 지적을 받았어요. 어떤 지적이죠? 안진이 골 넣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약 제 몸이 무거워서 많이 못 두고 5cm 정도가 뛰어올랐어요. 제가. 그러면서 안진이 이거
끌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끌면 안 된대요. 근데 나도 모르게 끌어지는 건 어떻게 그쵸. 3대 1로 지대 이거 뭐 3대 0에서 그 라이브 상황에서 이쁜 골이었죠. 네. 그리고 안진성 그러니까 골이. 녹화였어요. 네. 라이브 중계는 안 되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그 PD 분이 코를 넣더니 이거 지금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본분을 망각하신 것 같다고.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다시 영근진으로 돌아갔죠. 아, 그래요. 뭐 우리나라 남녀 대표팀에 대한 부분은 또 역시나 뭐 여러 가지로 만족을 하시는 것 같고, 예, 좋은 결과로 좀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고요. 흔히 말하면 이제 뭐 그런 표현 쓰죠. 뭐 선방했다. 예, 선방했다. 좋은 예. 비유신 것 같네요. 지난번에 올림픽 끝나고 저희끼리 방송할 때도 저희끼리 그랬죠. 저도 그랬지만 천만 다행이었다. 예. 네. 근데 이 냉정하고 비관적인 예상을 하고 시작했던 대회였는데, 예, 저희가 그걸 앞장섰죠. 그러니까 아니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체코한테 2대1로 지더니 기자들이 저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체코전 라이브 이제 중계 끝내고 내려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나한테 와서 따지는 거야. 이 사람들이 기대를 왜 이렇게 낮춰놨냐 당신 너무한 거 아니냐, 잘하는데 왜 그랬냐. 그래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나한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경기 결과를 보고 다시 불렀죠. 저 가는 사람들 다 일로 와보라고. 하키가 이런 거다. 이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는데 잘한다고 했다가 지면은 그건 정말 그쵸. 그거는 정말 가뜩이나 졌는데 기분 나쁜데, 아니 뭐 잘한다고 해서 기대를 하게 해놓고 기대를 높인 다음에 진 것보다 기대를 낮춘 다음에 기대보다 높은 성적이 나오면은 그게 훨씬 좋은 거잖아요. 네. 이게 저의 작전인 거예요. 그게. 비하인드는 또 잘했어요. 저희가 최저치까지 낮춰놨죠. 그냥 일단 기대치를 낮춰놓고 기쁨 2배 나중에. 그렇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이쿠 이게 더 좋은 겁니다. 네. 잘하셨어요. 예. 틀려도 그때 가서 기분 좋게 사과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또 좋은 평가를 해주시네요. 네. 그게 항상 배팅할 때 그러잖아요. 월드컵 축구 배팅할 때 예를 들어 우리하고 스페인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한국에 배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배팅하고 응원해야지. 그렇지만 이제 스페인의 배팅을 냉정하게 하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이제 논리가 뭐냐면은 그래서 한국이 이기면 더 좋은 거고. 한국이 이기면은 한국이 이겨서 좋은 거고, 한국이 지잖아. 기분이 나쁘잖아. 스페인이 이기면 돈이라도 따져. 맞습니다. 영혼의 행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번 대회도 좀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나 싶네요. 올림픽 얘기 하고 있으니까 마무리를 해야겠죠. 이번에 남자 쪽, 여자 쪽, 뭐 여자 쪽의 결승전도 명승부였고 OAR이 남자 금메달 땄고 독일의 돌풍 또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 뭐 다른 팀들의 전체적인 결과에 대한 느낌은 어떠셨어요? 미국이 생각보다는 경기를 잘하더라고요. 이제 라이언 도나로 뭐 바로 보스턴 갔죠. 올림픽 끝나고. 그다음에 뭐 지온타 노장 역시 그분도 부름을 받았죠. 올림픽 끝나고. 상당히 근데 뭐 케이시 미스틀스탯도 안 나왔고 상당히 많은 유망주들이 사실 안 나왔죠. 대학생 유망주들이. 그거에 비해서는 미국이 상당히 경기를 잘한 것 같아요. 체코전도 잘했는데 8강전도 체코전도 잘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온 거 보고 미국이 이제 18세 선수들을 잘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협회차를 잘해서 그냥 저 생각에 미국이 저변이 굉장히 두터워졌다. 그렇다고 생각을 했고 캐나다는 예상보다 상당히 좀 힘들었죠. 힘들었죠. 그래서 NHL에서 쫓겨난 이유가 있구나. 저 생각했습니다. 진짜 NHL에서 쫓겨난 이유가 있구나. 다 이렇게 부름을 못 받는 이유가 이분들이 다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특히 꼴리가 뭐 좀 불안하더라고요. 많이 캐나다 많이 불안했고, 스위스가 역시 굉장히 좋은 게임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이 하이 템포, 업 템포의 경기, 그리고 공수 전환 속도 굉장히 빠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하키가 스위스 쪽 하키가 아닌가. 피지컬 강하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뭔가 조절적인 하키. 스위스가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고, 러시아야 뭐 멤버 스타 파워에서야 NHL이 안 나왔으니까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였지만 그런 이름값에 비해서는 고전을 많이 했죠. 조별리그에서도 지고 독일전에서도 거의 뭐 다 졌다가 마지막에 구시에프하고 카프리조프 젊은 친구 2명이 이제 팀을 살려냈고, 스웨덴이 아쉽죠. 스웨덴 핀란드가 상당히 괜찮은 전력이었는데 스웨덴 마찬가지고 독일 돌풍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됐고, 핀란드도 조별리그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와의 경기에서부터 약간 좀 기복을 좀 보이더니
캐나다하고의 경기에서도 저는 객관적인 전략에서는 조별리그에서 보인 그런 모습만 보면 이제 핀란드가 아마 이기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됐는데 또 캐나다가 또 억지로 또 이기는 뭐 전통 강호의 모습 그런 걸 보여줬었고 예. 독일이 정말 이게 놀라운 거죠. 독일이 정말 놀라웠어요. 독일 깜짝 놀랐습니다. 예. 스웨덴이 독일한테 졌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야 스웨덴이 정말이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정말 운 나쁜 날이 그날이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캐나다를 또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캐나다 경기를 안 봤어요. 다 그 경기를 다. 캐나다가 뭐 조별리그에서도 좀 그렇더니 역시 참 망신을 당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러시아 결승전을 실관을 하고 이게 스웨덴 캐나다가 진 이유가 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뭐 다 이겼던 경기를 너무 아깝게 놓쳤기 때문에 독일로서는 참 진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쉬웠어요. 마지막에 이제 그 러시아 동점골을 넣기 전에 더 이상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이제 맨날 저 올림픽 그 기적 얘기하면은 옛날 80년도 레이크 플래시드 빙판의 기적 그 얘기하잖아요. 네. 이제 그거는 끝났다. 얘네 이 얘기를 하겠구나. 독일 얘기를 해서 이 나라 난리 나겠구나. 아이사키 인기도 높은데 그리고 다른 것도 잘하는 독일이 아이사키마저 이렇게 잘하면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짧은 순간에 머릿속을 막 지나고 있는데 구셰프가 그 타이밍에. 네, 시간도 없는데. 역시 구셰프. 구셰프 소유권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디죠? 베가스에 있어요. 구셰프를 처음에 템파베이가 찍었는데 7라운드인가? 굉장히 낮을 때 이 구셰프를 찍었는데 이 계속 안 오는 거예요. 계속 안 오다가 이 소유권이 지금 익스펜션 드래프트하고 뭐 베가스 생기면서 베가스로 넘어갔어요. 올림픽 때 워낙 돋보였기 때문에 네. 월드 챔피언십에서도 구셰프의 활약은 기대가 됩니다. 카프리조프는 제가 보기에 네. 지금 가도 바로 통합니다. 바로. 그렇군요. 카프리조프도 땡자마점인데 좋다가 5라운드에서 건졌습니다. 네. 앞서서 뭐 드래프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드래프트가 이제 이런 거예요. 모르는 거. 가봐야 한다. 그럼요. 까봐야 한다라는 거죠. 이거 뭐 높은 선수 찍었다고 뭐 만세 부르고 우리 팀의 운명이 얘 때문에 전혀 천만의 말씀. 모든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월드 챔피언십에 이제 내일 덴마크로 떠나신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중계 방송 해설가는 아니고 다른 역할로 가시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올림픽에서 제가 해설한 거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 의아해하는 분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MBC 원래 해설하기로 한 분이 있어요. 계셨어요.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걸 못하게 되셨어요. 근데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아시겠지만 해설해본 분들이 얼마 안 되세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해설 경험 있는 분이 얼마 안 돼요. 정말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MBC 하시기로 했던 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못하게 되셔가지고 보니까 이 해설 해본 사람 중에 빈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예요. 저밖에. 그리고 제가 MBC에서 NHL 해설 뭐 오랫동안 해왔고 그 전에도 러시아 평가전이나 그 MBC 해설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MBC가 또 파업하다 이제 갑자기 파업이 끝나고 그 전에 파업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찾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제안이 들어왔고 이 회사에서 협회에서 그냥 뭐 선뜻 하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이제 올림픽 때 또 좋은 일 중에 하나다. 그리고 저 홍보팀장인데 어차피 올림픽 기간 중에는 뭐 인터뷰 어레인지라든가 뭐 이런 거를 조직위와 국제연맹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뭐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월드 챔피언십에서도 역할이 막중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한번 월드 챔피언십 직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월드 챔피언십. 1부 리그는 본 적 없죠. 우리가 1부 리그 처음이시군요. 현장에서 직접 보시는 것도 팀장님도 처음이시군요. 월드 챔피언십을 TV 중계로도 저는 뭐 이렇게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월드 챔피언십이 NHL 플레이오프하고 맞물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월드 챔피언십에 올라가지 않는 이상 월드 챔피언십 볼 이유가 없죠. NHL 플레이오프를 더 많이 보는 게 현실이니까. 우리 플레이오프를 봐야지.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하시게 된 거네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새로운 경험이고 우리나라도 새로운 경험이고 이게 진짜 얼마나 일단 월드 챔피언십 우리가 올라간 게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2013년에 저 협회 처음 왔을 때 4월인가 5월인가 4월 같아요. 그 헝가리 세계 선수권 하기 전에 우리 약간 뭐 야유회 비슷한 게 있었어요.
끝나고 뒤풀이를 할 때 이제 무슨 건배사를 하잖아요. 건배사. 네. 건배사를 할 때 제가 우리 탑 디비전까지 올라가자. 뭐 2부 리그 뭐 생존 잔류 이거 아니다. 응? 우리 평창 올림픽도 있는데 탑까지는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염원을 담아서 네. 건배사를 했는데 반응이 싸늘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2013년에 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뭐 좀 과한 거 아니냐 너 욕심이. 이게 2013년인데 5년 만에 우리가 올라온 거예요. 진짜 놀라운 거. 우리 회사에서 그 회식하는데 가자 도부로 가자. 했다가 뭐 싸늘. 그때 그 건배사 이야기가 요즘 다시 나오나요? 저거 뭐 회식 때라든지. 그거 기억은 뭐 못하죠. 식사 기억은 때라든지. 아무도 기억을 못하고 제가 이제 가끔마다 아 옛날에 그 회식 때 기억나세요? 실현이 됐잖아. 확실히 그 예. 남다른 감각과 선견지명이 또 보인다. 이렇게 또 제가 5년 포장을 해드립니다. 네, 5년 걸렸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이렇게 어려운 일단 대회라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2012년에 이제 현재 포맷이 짜였죠. 네. 예, 1, 2 나오고 이렇게 2012년에 짰는데 이후로 D1A에서 올라온 팀 중에 살아남은 팀이 없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국제연맹 홈사이트에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팀, 탑 디비전 팀, 그다음에 D1A 팀, 그 사이에 엘리베이터 팀이 있어요. 뭐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게 이제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네. 이 네 팀을 엘리베이터 팀이라고 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D1A 판도에 이제 약간 이 지각 변동이 생기면서 이 엘리베이터 팀이라는 표현도 이제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헝가리도 올라가고 뭐 우리도 올라가고 영국도 올라가고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어렵다 월드 챔피언십이. 그럼 왜 어렵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월드 챔피언십 승강팀이 올라가서 왜 살아남기가 어렵까? D1A는 5경기를 하잖아요. 월드 챔피언십 7경기하고 예. 7경기를 열흘 해요. 열흘. 네. 열흘 내 7경기. 거의 매일 하죠. 네. 엄청 힘든 거예요. 중간에 휴식일이 이틀 있긴 한데 열흘 동안 7경기를 한다는 거는 5경기하고 또 다르죠. 2경기 더. 예. 이 엄청난 부담이죠. 이러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담이 커지죠. 이러면은 당연히 전력이 고른 팀이 유리하고 골리도 선발 골리한테만 의존하는 팀보다 백업 골리 하나 있는 팀이 그렇죠. 훨씬 유리하죠. 네. 그리고 강약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유리하죠. 잔류팀은 매 경기 사력을 다해야 되잖아요. 매 경기. 예? 그러니까 결국에 뒤에 가면 뒷심이 딸려요. 네. 체력도 딸리고 심리적으로 쫓기고 경험도 없고 마지막에 그 월드 챔피언십 월드컵이랑 똑같아요. 강팀들은 경기를 치르면서 이제 살아나고 거기는 토너먼트에 맞춰가지고 컨디션을 조절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뒤에 가가지고 눌리는 거예요. 고비를 못 넘기고. 그래서 결국은 오스트리아, 뭐 슬로베니아 기타 등등 이길 뻔하다가 남을 뻔하다가 뻔하다 마지막엔 결국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이게 얼마나 새로운 경험이에요. 네. 우리 선수들이 열흘 동안에 7경기 뛰어본 적이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고요. 뭐 첫 경험이 될 거니까 그런 스케줄을 소화한다는 것 자체가 첫 경험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네. 제 생각에는. 뭐 스케줄을 다른 팀도 똑같지만 전애들은 해봤잖아요. 그쵸. 그런 스케줄. 해봤고 네. 이거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우리 뭐 이게 안단 말이에요. 이 팀은 이 토너먼트를 어떻게 치러야 될지를 알아요. 노하우가 있고. 근데 올라온 팀들은 모르는 거죠. 이거 처음 올라와서 이게 잘 안 맞죠. 네. 그리고 조급하고 전력의 여유도 없고. 뭐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남자 대표팀이 전례가 없는 일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건데 새 역사를 창조하리라. 네. 뭐 이러고 있죠. 가능성 0%에 도전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렇죠. 헤드라인에 걸리고 있죠. 그렇죠. 네.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다. 네. 이런 굳은 결의를 하면서 개막을 펴르고 있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와 만나게 될 팀들은 어떤 팀들이고 이번 대회에 어떤 팀들이 등장하는지 우리에게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잠시 후에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2018) 아이스하키 월드 챔피언십 올해는 덴마크 대회입니다. 대회 개요 먼저 간략하게 짚어보고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5월 4일 금요일부터 5월 15일 화요일까지 조별리그가 진행이 되겠고요. 5월 17일부터 20일 일요일까지 8강 토너먼트부터 해서 4강전, 3, 4위전, 결승전까지 일정은 그렇습니다. A조 8팀, B조 8팀이 있죠. A조는 코펜하겐에서 경기를 진행하는데 A조 소속 국가들 러시아, 스웨덴, 체코, 스위스, 벨라루스, 슬로바키아, 프랑스, 오스트리아까지
랭킹 순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8팀이 A조에 포진돼 있습니다. A조 먼저 보고 B조,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B조 얘기를 좀 할게요. 간단하게 한번 뭐 가시죠. 다 너무 강팀인데 얼추 또 예상은 되잖아요. 거의 또 그냥 뻔한 예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오스트리아가 이거 강등되는 걸로 일단 보시는 건가요? 프랑스 오스트리아 싸움 어떻게 될지 모르죠. 프랑스는 최근 좀 분위기가 괜찮지 않았나요? 최근 국제 대회에서? 아닙니다. 지난번 월드 챔피언십에 프랑스 괜찮았던 걸로 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오히려 독일이 활약이 더 좋아지면서 프랑스가 묻혔죠. 초반에 좀 괜찮다가. 네. 근데 항상 뭐 프랑스 보면은 프랑스가 또 특히 스위스와 더불어 캐나다를 상대로 굉장히 게임을 잘하는 나라죠. 네. 뭐 한 점 차 뭐 패배 많이 당하고. 근데 제가 보기에 프랑스나 오스트리아하고 프랑스하고 붙으면 프랑스가 뭐 승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죠. 할 수가 없어요. 프랑스 오스트리아 제가 보기에 거기서 프랑스 오스트리아 둘이 아마 강등 싸움 벌일 확률이 가장 높고 벨라루스도 안심은 못합니다. 벨라루스 뭐 몇 년 전에 홈팀으로서 개최했을 때 뭐 8강도 오르고 그랬지만 벨라루스, 프랑스, 오스트리아 여기는 그렇다면 수가 없어요. 지금 뭐 네임밸류로 봤을 때 전력 최근에 보여줬던 걸 봤을 때 러시아, 스웨덴, 체코, 스위스가 4강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까? 체코가 이번에 보면은 그다지 멤버가 그래요? 물론 뭐 체코 국내파 선수들의 기량은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NHL에서 온 선수들이 일단 이번 대회에 셋밖에 없어요. 셋밖에 없고 지금 NHL 체코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플레이오프 일정이 많이 안 끝났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만한 진짜 이렇게 임팩트를 줄만한 이제 올림픽과 비교했을 때 우리 팀이 확 달라졌네. 왜 누구가 오니까 달라지겠네라고 그렇게 느낄 만한 멤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체코가 스위스를 이길 수 있느냐 이거죠. 체코와 스위스. 그러니까 체코가 스위스나 마찬가지로 스위스나 슬로바키아나 뭐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라루스까지 체코가 과연 이 팀들을 그 빅6의 네임밸류 하나만으로 그냥 압도할 수 있겠느냐. 저는 딱 멤버를 봤을 때 체코의 멤버를 봤을 때 약간 이제 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 스웨덴이야 압도적이죠. 뭐 이 팀들이야 뭐 말할 나위가 없고. 근데 나머지 팀들은 이 팀들도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궁금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A조 구성이에요. 원A 원비처럼 여기도 그런 식으로 좀 간격이 좁아지면서 혼전 양상으로 그럴 갈 법도 가능성이 하네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슬로베니아가 D1A에서 강등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었죠. 안 했죠. 네. 카자흐스탄 마찬가지죠. 전혀 안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두 팀 다 될 뻔했죠.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월드 챔피언십에서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특히 A조는 그게 뭐 물론 제가 앞서서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지만 스웨덴하고 러시아 빼고 나머지는 서로 물고 물리고 이렇게 혼전이 펼쳐지면서 어떤 판도로 진행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A조는. 물론 최강은 스웨덴이죠. 어마어마합니다. 멤버를 보니까. 러시아보다도. 러시아 상대 안 돼. 러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올림픽 때문에 더 높아진 것도 사실인데 지금 스웨덴의 멤버 구성이 더 좋다. 이런 평가신데요. 스웨덴에 이번에 보면은 이 오는 선수 대충 보면은 말씀드린 방금 제바네제드, 미카 제바네제드, 그 레인저스가 플레이오프 못 나오면서 출전하게 됐죠. 그 다음에 디펜스 그 올리바 엑만 랄손, 이 선수가 애리조나에 있는 죄로 주목을 못 받지 NHL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5손가락에 안에 드는 공격형 디펜스입니다. 또 앞서서 말씀드린 일리아스 피터슨. 이 선수 98년생이고 그 밴쿠버 1라운드 5번 순위로 지명받은 선수인데 올 시즌에 SAHL 그 역사를 바꿨어요. 이 선수가. 역대 최연소 MVP, 최연소 플레이오프 MVP 모든 걸 바꾸고 지금 세딘 쌍둥이가 은퇴하는 마당에 밴쿠버 팬들은 패터선 만세 이러고 있답니다. 굉장히 짜임새가 있어서 그다음에 뭐 파야르비도 나오고요. 에드리안 캠페, LA 킹스. 이 캠페이도 킹스가 원래 약간 좀 둔한 팀, 뭐 이렇게 피지컬 많이 쓰고 약간 뭐 움직임이 느린 팀 이런 팀인데
캠페이가 거기 활력을 불어넣는 선수예요. 아드리안 캠페이 이 선수 제 생각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미래가 좋을 선수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제 생각에는 러시아보다 오히려 뭐 그 미래지향적인 면이나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름값을 빼고 예. 지금 현재 실제 이 어떤 그 실리적인 걸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스웨덴 멤버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스웨덴 멤버를 쭉 로스터를 보았을 때는 절반 이상이 지금 NHL 리거들이고요. 리카드 라켈도 나오죠. 리카드 라켈. 네. 리카드 라켈 지금 애너하임 덕스에서 코리 페리를 밀어내고 거의 뭐 지금 간판 스타로 자리를 잡은 선수죠. 리카드. 77경기 69포인트. 리카드 라켈. 음. 햄퍼스 린돔도 나오네요. 혹시? 햄퍼스 린돔도 나오네요. 디펜스. 예. 이 선수도 지금 애너하임의 넘버 1, 넘버 2 디펜스.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스웨덴. 거기다 원래 스웨덴이 SAHL이 유럽에서 최강 리그 아닙니까? 예. 스웨덴 1부 리그에서 잘하는 선수들은 대부분이 저기 태평양 건너 대서양 건너가서도 대부분 성공하죠. 이 스웨덴이 그렇기 때문에 스웨덴이 작년에 이제 우승했지만 올 시즌에도 이제 올해도 캐나다와 더불어 제가 생각하기에 스웨덴이 양강이 아니겠는가. 우승 후보 투톱이 아니니까. 물론 이게 이제 8강 토너먼트나 올라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이 단기전의 승부. 그러니까 단기전의 특성상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스웨덴 멤버가 대단히 훌륭합니다. 러시아를 좀 강한 팀으로 보지 않았을까 했는데 조금은 의외의 또 러시아 점을 주셨고요. NHL 선수들 중에 러시아 소속 선수들이 또 대부분 또 플레이오프 지금 진행 중이다 보니까 그렇긴 하죠. 지금 현재 이번 대회 러시아 멤버들은 또 KHL 특히 뭐 역시나 스카체스카 쪽에서 주축으로 좀 선발이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그런 것 같네요. A조 간략하게 봤고요. 사실 A조보다는 B조에 우리는 뭐 시선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B조 얘기를 자세히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B조는 헤르닝에서 진행이 됩니다. 어떤 팀들이 있느냐? 캐나다, 핀란드, 미국, 독일, 노르웨이, 라트비아, 덴마크 이 나라들을 우리가 상대하게 되고요. 승격으로 올라온 대한민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풀리그 방식으로 총 7경기를 치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나라의 경기 일정 순으로 한 팀씩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염두에 보고 봐야 되는지 뭐 경기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런 얘기를 좀 풀어보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첫 경기가 5월 5일 밤 11시 15분 한국 시각 기준입니다. 세계 랭킹 4위 핀란드전이 첫 경기입니다. 핀란드 한번 붙어봤어요? 올림픽에서 얼마 전에 나쁘진 않았어요. 기대 이상의 좋은 경기를 했던 않았어요. 상대이기 때문에 뭐 랭킹은 4위고 굉장히 강한 팀인 것 같은데 뭔가 한번 해보지 뭐 약간 이런 섣부른 기대인가요? 멤버 빼고는 다 똑같았죠. 근데 멤버가 많이 바뀌긴 했어요. 핀란드가 참 우리하고 인연이 깊은 나라죠. 2014년인가요? 13, 14 시즌에 왜 그 핀란드 프로젝트라고 안준이 지금 뭐 신상훈, 김원준 지금 대표팀에 있는 선수들 이제 핀란드에 이제 유학을 했죠. 맞습니다. 그때 이제 메스티스 끼에꼬 완타라는 팀에서 뛰었는데 그때 그 완타 감독을 하면서 우리 선수들을 구박하고 출전 시간을 주지 않아서 해고된 감독이 있어요. 백가라고. 네. 핀란드 대표팀 지금 어시스턴트 코치입니다. 네, 이런 또 악연이 있어요. 여기서 또 만나게. 이를 악물고 뛰겠네요. 안준희 선수. 네. 아니 그 안준이 그 올림픽 때 골랐잖아요. 네. 올림픽 때도 그 백가 왔어요. 네, 만났대요. 안준희 선수가 저한테 백가 왔던데요. 이제 그 말을 해주더라고요. 자기 코치라고. 잘됐네요. 벤치에 얼굴 보면서 뛰겠는데요. 그렇죠. 이제 그 벤치에서 이제 들어가다가 얼굴을 보게 되는 거죠. 네. 좋은 현상이네요. 근데 또 페카 코치가 김원준 선수는 주니어 때 또 스승이었어요. 네. 그런 인연이 또 있네요. 그리고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평창올림픽 마지막 경기였죠. 평창올림픽 마지막 경기에 월드 챔피언십 첫 경기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리턴 매치죠. 그렇죠. 바로 리턴 매치가 된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제 생각에는 평창올림픽 때 좋은 경기를 해서 일단 선수들이 자신감 굉장히 좀 자신감을 갖고 경기에 임할 것 같고 앞서서 말한 그 핀란드 프로젝트 같은 젊은 선수들 외에도 핀란드에서 이게 눈물을 흘린 선수들이 많죠. 우리 뭐 조민호, 이돈구 이런 선수들이 그에 앞서서 2012년에 청혼의 꿈을 안고 핀란드에서 이제 고급 하키를 배우겠노라고 이제 갔다가
2부 리그에서도 안 받아주고 훈련도 안 시키고 바로 너희는 3부 리그 내려가라 그래서 3부 리그 가서 구박받고 거기서 게임 뛰다가 너무 힘들고 무시당하고 기회를 안 주고 그러니까 한 2달 만에 이제 돌아온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여럿입니다. 이제 김기성, 김상욱, 그 당시에 조민호, 이돈구 뭐 이런 선수도 있죠. 박성재, 꼴리는 박성재. 그래서 뭐 핀란드전 일단 이만한 우리 선수들의 정신 자세가 다르지 않을까. 또 첫 경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첫 경기 때 어떤 결과,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그렇죠. 그 두 번째 이후 경기에 영향이 그렇죠. 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 자신감 충전으로 두 번째 경기부터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은 반대로 이게 세계의 벽이구나 그러니까 실감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비록 협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지만 핀란드를 이긴다라는 말은 차마 못하겠고요. 왜 못하느냐? 핀란드 이제 평창 올림픽하고 비교하면 멤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예. 네, NHL 선수들이 6명이 왔는데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특히 공격진이 미카엘 그란룬드, 미네소타 와일드 뭐 거의 간판이고요. 예. 테보 테라바이넨, 세바스티안 아호, 가장 무서운 건 미코 란타넨. 이번에 콜로라도로 돌풍을 이끌었던 선수죠. 콜로라도 퍼스트 라인에서 란데스콕, 맥키넨 같이 이제 콜로라도 돌풍을 주도했던 이제 미코 란타넨까지 이 4명의 선수가 들어온 공격진이 올림픽 때하고는 파괴력과 중량감이 이제 비교할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이제 디펜스도 2명이 왔는데 이름이 어려워서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컬럼버스에서 뛰는 선수 있어요. 마르쿠스 누티바라. 노티바라. 네. 이 선수의 이름이 많이 안 알려졌고 컬럼버스에 이제 뭐 라이언 머리 등등 좋은 디펜스가 많아서 약간 가린 면이 있는데 이 선수도 굉장히 이제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골리도 보면은 이제 AHL, NHL 왔다 갔다 하는 선수 2명이 왔는데 이 중에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에서 뛰는 선수 있어요. 이 선수가 올 시즌 빅리그 9경기에서 뛰었는데 저 기록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핀란드 골리가 뭐 좋은 거는 뭐 세계적으로도 정평이 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볼 때 올림픽보다 훨씬 업그레이드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조금 더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핀란드를 물론 잡으면 좋죠. 뭐 잡으면 좋겠지만 뭐 승점을 올리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죠. 뭐 연장을 가져지더라도 승점 올리면은 정말 대단한 일이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핀란드전의 의미는 이 뒷경기에 단초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더라도 골도 넣고 평창 올림픽 뭐 8강 플레이오프전 같은 그런 내용을 보인다면은 이거는 선수들이 거의 자신감이 아이고 NHL 탑스타한테도 우리가 통하네. 네? 얘네들가 별거 아니네. 해보니까 그들도 역시 사람이었네. 이러면서 이제 다음 경기 캐나다전 물론 더 무섭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의 목표는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목표는 핀란드, 캐나다, 미국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 다음 예. 그를 제외한 나라들을 상대로 승점을 많이 따는 거라서 이 세계적인 선수들 NHL의 빅스타들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하면 우리 선수들이 정말 경험치가 많이 쌓이고 자신감이 확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이 정신적인 부담감인데 예. 물론 선수들이 이제 핀란드, 캐나다, 러시아랑 이제 싸워보면서 많이 풀린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뭐 우리가 긴장하고 뭐 그럴 것만도 아니네요. 그렇지만 이제 NHL 또 현역들하고는 처음 해보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핀란드전은 또 새로운 경험이라는 거죠. NHL 현역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과 처음으로 이제 같이 스틱을 한번 섞어본다는 거. 과연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게 이제 뒷경기까지 아마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핀란드전이 끝나면 아마 시간적으로 경기가 끝난 뒤 한 18시간 정도 뒤일 것 같은데 편성도 최악이죠. 시간 배정도 다음 날 5월 6일 일요일 저녁 7시 15분에 랭킹 1위 캐나다를 만나게 됩니다. 네. 평창 올림픽 때와 이번 월드 챔피언십 멤버 구성이 가장 많이 바뀌고 네. 전력이 완전히 다를 것 같은 팀이 중에 대표적인 팀이 캐나다잖아요. 그냥 지금. 다른 팀이죠. 다른 팀. 단 한 명의 공통 그냥 다른 팀이에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뭐 말이 캐나다고. 멤버가 네. 너무 뭐 단 한 명이 없고 화려해서 뭐 하나하나 읊기도 좀 아니 그런데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고 네. 캐나다 제 명단을 이렇게 쭉 딱 보고 예상을 했었는데 설마 얘가 나올까 했는데 설마 얘가 나올까 했던 선수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커너 맥데이빗. 네. 저는 에드먼턴이 떨어졌어요. 아니 소문이 있었어요. 그 에드먼턴이 그 이미 뭐 진작 플레이오프가 물 건너갔기 때문에
맥데이빗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캐나다에서. 예. 나온다고. 쟤는 저 성격상 올 시즌 아쉬워가지고 저 월드 챔피언십 나가서 우승하려고 할 거다. 근데 현실이 됐죠. 그러니까 맥데이빗이 나간다더니까 맷 바잘, 아일랜더스 이제 뭐 신인한 거 예약했죠. 이제 맷 바잘이 트위터에 그렇게 올렸죠. 맥데이빗이 나간다니까 이 좋은 기회를 나는 놓칠 수가 없어서. 나도 맥데이빗 효과. 그렇지. 맥데이빗하고 한번 같이 뛰는 건 정말 재밌는 경험이 될 것이다 하면서 맷 바잘도 나갔죠. 거기다가 뭐 줄줄이 브레이든 쉔, 제이든 슈왈츠 이 어느 정도 좀 나이가 있잖아요. 이 선수들은. 네.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이 선수들. 또 세인트루이스 마지막에 떨어졌기 때문에 약간 좀 정신적인 공황 상태. 안 나올 줄 알았더니 웬걸 이 두 명이 또 같이 나오고 라이언 오라일리가 굉장히 캐나다 대표팀 열심히 뛰는 선수인데 버팔로. 올 시즌도 버팔로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예. 설마 나오겠냐 했더니 또 나왔어요. 이 선수도. 에런 엑블레드. 그러니까 플로리다도 거의 마지막에 떨어졌죠. 플레이오프. 굉장히 아쉬움이 클 텐데 엑블레드도 또 나온다 그러고. 콜튼 포레이커도 있고요. 세인트루이스. 그러니까 페레이코 같은 경우도 이제 예상하지 못한 경우죠. 네. 콜튼 페레이코도 뭐 저 체격 조건 엄청나고 공격수가 치고 정말 NHL 젊은 디펜스 중에 손꼽히는 선수인데 콜튼 페레이코도 나온다 그러고. 저 에드먼턴에 라이언 누젠트 홉킨스도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거 예. 맥데이빗하고 저 짝이죠. 짝지. 예. 부상에서 돌아온 다음에 시즌 막판에 뉴지하고 맥데이빗하고 둘이 이제 그 타이레티라는 선수하고 셋이 이제 한 라인을 이뤄가지고 무지막지한 공격을 뽐냈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그냥 지금 누구 뭐 이렇게 언급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 스타예요. 다 저널리스트하고 이 중에 가장 이름값 떨어지는 선수가 장 가브리엘 파조. 오타와에 있는 선수인데 그나마 또 오타와. 그나마 그래도 네. 이 선수도 저 임팩트 있어요 나름 팀에서. 네. 그리고 타이슨 조스트 콜로라도 애벌렌치의 신인급 선수인데 이 선수도 뭐 이 잠재력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름값이 떨어지는 선수가 이제 타이슨 조스트, 뭐 저 장가브리엘 파조,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이름값 떨어지는 선수는 조엘 에드먼슨, 예. 세인트루이스 디펜스. 이 선수는 이제 마이크 예오가 어시스턴트이기 때문에 이제 뽑은 것 같고, 근데 대충 이 정도니까. 근데 아무리 그 무명이라고 그래도 이 선수들이 지금 뭐 계속 몇 시즌째 풀리그로 NHL에 뛰고 있는 선수들이니까 이 선수들을 어떻게 해본다는 거는 우리가 그거는 좀 차마 입 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캐나다전을 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새로운 경험인 거죠. 새로운 경험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얼어서 이 캐나다 이 맥데이빗 이러면서 얼어 있다가 뭐 번개 같은 스피드에 뭐 이렇게 많은 실점하고 대패하면은 이 후의 경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겁니다. 아무리 상대 캐나다와 NHL 스타지만 너무 많은 실점을 하고 무기력한 경기를 하면은 캐나다전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경기, 가장 중요한 경기 라트비아 독일전이 있어요. 네. 이 두 경기가 첫 번째로 중요하고 라트비아 독일이 이 두 경기에서 우리가 승점을 따느냐 못 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으로의 그 조별리그 남은 경기가 결정이 될 겁니다. 정말 예.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지면 안 된다는 거죠. 무기력하게. 그러니까 실력 차가 나서 대패를 당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사실이지만 예. 상대의 이름값, 그 상대의 플레이 이런 거에 우리가 주눅이 들고 얼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못 하고 나오면 결과도 나쁘고 나왔는데 돌아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고 스스로가 바보스럽고 이 NHL 스타들하고 다시 한번 내가 언제 해볼지도 기억이 없는데 예.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능이 5라면은 4만 해도 내가 뭐 괜찮을 것 같은데 1도 못한 거야. 내가 아무것도 못한 거야. 내가 가진 수가 5면은 5가지를 꺼내지 못한 거예요. 네. 이러면 이 최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패배는 당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결과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선수들한테 이런 말해서 그렇지만 이런 선수한테 10대 0으로 뭐 진다고 해도 누가 욕을 하겠습니까? 이 선수한테 10대 0으로 진다고 해서 욕하는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독일도 2015년에 크로스비 매튜 세인 나왔을 때 10대 0으로 졌어요. 10대 0. 예. 10대 1인가 10대 0으로 졌어요. 그게 마지막 10골이 제 기억에 매튜 세인 그 페널티 샷이었는데 3피리어드 1분 50초인가 2분 만에 딱 10골을 채웠어요. 그 다음에 캐나다가 공격을 안 했습니다. 마음 먹었으면 그때 15골 났어요. 독일이 그렇게 당했어요. 네. 벨라루스가 9골 먹습니다. 벨라루스 8강에 드는 팀 벨라루스가.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전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서는 이거는 비난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선수들 결과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벗고 그럼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코너 맥데이빗, 라이언 뉴진 홉킨스가 나오고. 우리가 올림픽 전에 뭐 캐나다전 20대 0 뭐 이런 우려의 목소리 나왔던 게 이번 월드 챔피언십에서는 진짜로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걸 갖고 우리가 너무 그렇죠. 뭐 그런데 20대 0 심각하게 받아들일 건 20대 없을 것 같다는. 이 20대 0이 그냥 상투적인 표현인데 20대 0 제가 20대 0 경기 진행 한번 해봤는데
20대 0 나오기 진짜 힘들어요. 그거는 퍽을 갖고 공격을 지마다 무조건 골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네, 무조건. 20대 0은 말이 쉽지 그건 네. 캐나다도 나오기 어렵다. 그리고 뭐 사실 우리가 뭐 20골 글쎄요. 그건 뭐 알겠습니다. 일단 네. 여기까지. 뭐, 캐나다전은 여기까지. 그렇게까지. 좀 남은 경기들이 또 많기 때문에. 네. 어쨌든 5월 6일 일요일 저녁 7시 15분 또 하나- 시청률이 가장 잘 나올 경기가 바로 이 경기가 아닐까. 캐나다. 또 하나 스타들이 걱정되는 즐비하고요. 제 지금 드는 생각은 또 하나 드는 생각인 거예요. 핀란드 캐나다 골리 어떻게 할 것인가. 골리 기용을. 우리나라 골리 기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뒷경기를 생각해서면은 그러니까 맷달튼이 한 마냥, 경기는 예, 핀란드전에 달튼 쓰기도 맷달튼이 나온다고 보고요. 예, 첫 경기니까 맷달튼 나온다고 보고 캐나다전도 아마 맷달튼이 나오겠죠. 근데 이미 승부가 기울었을 때 이미 승부가 기울었어요. 예를 들어 뭐 5대0, 6대0으로 벌어졌어요. 이때 과연 우리의 선택이 뭐가 최선일까 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근데 맷달튼을 빼고 휴식을 배려하고 어찌됐든 7경기인데 맷달튼이 다 뛰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아마 다 분배를 해야 뛰겠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뛰어야 되죠. 그러니까 다 뛸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우리 지금 힘든 게 딜레마죠. 그거죠. 7경기를 열흘 동안 7경기를 하면 7경기를 한 골리가 1분도 남김없이 다 뛴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예.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실로서는 근데 뭐 맷달튼이 다 뛰었으면 물론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되겠냐 저는 풀타임을 그러니까- 7경기를 다 뛴다? 그러니까 이건 좀- 그게 이제 맷달튼이 열흘 동안 7경기를 다 뛰고 베스트 컨디션을 다 발휘할 수가 있겠느냐 네. 하는 거를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런 말들이 있긴 뭐하지만 그 왜 야구에서 그렇잖아요. 야구에서 뭐 이렇게 연투가 계속되면 예, 연투가 계속되면은 이 투수가 지치면은 나중에 정작 중요한 경기를 못 뛸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게 그렇죠. 되죠. 예. 그런 차원에서 과연 이 코칭 스텝이 핀란드 캐나다전에서 이미 승부를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뭐 어떤 생각을 할지 그것도 좀 그것도 주목해 볼 만한 상당히 좀 포인트네요. 예. 이번에 우리나라는 맷달튼 선수, 또 박성재, 이현승 선수 이렇게 골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전이 끝나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경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세 번째 경기 5월 8일 화요일 밤 11시 15분에 라트비아전이 있습니다. 랭킹상으로는 라트비아를 상대로 꼭 승점을 따야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슬로바키아와 1대2 독일과 3대4 굉장히 잘했죠. 예, 평가전에서 굉장히 잘했어요. 정말 네. 기대를 뛰어넘었어요. 우리 훈련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장거리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현지 적응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강팀들하고 좋은 경기를 해서 기대치가 지금 엄청나게 높아진 상황입니다. 엄청 높아졌어요. 피부로 느낍니다 지금. 네, 진짜 잔류에 대한 그러면서 희망이 지금 라트비아를 기대감이 지금 엄청 높아졌어요. 라트비아를 지금 제물로 점 찍었어요. 이미 라트비아는 이기는 걸로. 네, 라트비아한테 지면은 지금 뭐 팬들이 뭐 비난까지 하실 것 저는 같은. 요 근래 이렇게 막 이런 기대감이 높아진 게 옛날 생각 옛날 이제 미국 월드컵 때 저희가 조별 상대에서 1승 제물 첫 승 제물로 볼리비아를 선택을 했었잖아요. 아 기억납니다. 그때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기억나죠. 네. 축구 너무 불과 멀리 갈 필요도 없죠. 저 언제죠? 지난 월드컵에서 그 알제리를 호구로 점 찍었다가 네. 예. 된통당했죠. 예. 아, 총이 지금 평가전 자꾸만 결과가 그거 지금 좋아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지 마시고 앞에 말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러지? 말씀 들어보면 지금의 분위기는 라트비아전에서 일단 1승을 하고 독일하고 평가전 해볼만 했으니까 거기서도 그렇죠. 승점을 기대할 수 있고 그렇죠. 우리 시나리오죠. 미국은 좀 어렵더라도 덴마크 노르웨이에서 그렇죠. 조금 거기서 승부로 벌면은 간다. 우리가 목표로 한 2승 잔류 그렇죠. 가능하다 이 거기에. 시나리오인데 그래서 우리의 시나리오는 핀란드, 캐나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결과를 받아들이고 네. 라트비아를 반드시 상대로 승점을 따낸 다음에 승리를 한 다음에 뭐 네. 연장이건 정규 피리어든 승점을 따낸 다음에 독일하고는 저도 승점을 따내는 방향으로. 근데 네. 최근의 분위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좀 어렵다고 보고 덴마크, 노르웨이에서 마지막 승부를 건다. 네. 근데 그게 냉정하게 가능한 것이냐 그러니까 그 어느 수밖- 정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것이냐에 생존하려면 대한, 그 수밖에 네. 없는 건 맞아요. 네. 그게 그 한 길은 맞는데 일단 라트비아는 어떤 라트비아를 상대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팀이냐면은 그거는 아니죠.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라트비아는 생존의 달인이에요. 생존의 달인. 살아남는 데는 기가 막힌 전이 토너먼트의 귀재예요. 이 사람들이 97년 이후로 그러니까 이 라트비아가 소련에서 소비에트 연방에서 분리해서 나왔죠.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에서 분리해서 나와서 올라오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이제 삐플 거쳐서. 그다음에 1부 리그의 탑에 올라온 다음에 97년에 올라와서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네. 위기가 있었어요. 중간에 뭐 승점 4, 5 이래가지고 물고 물리고. 근데 그때마다 이겨야 되는 상대. 예? 강등을 위해서는 여기를 이겨야 돼. 그 경기를 어떻게든 이겨서
이 살아나는 팀이 이 라트비아. 그러니까 뭐 8강, 4강 올라간 적도 없어요. 네, 4강 올라간 적 없고 8강 올라간 적은 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월드 챔피언십 8강 올라간 적은 있는데 뭐 이렇다 할 성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데는 기가 막혀요. 축구로 치면은 멕시코 같은 팀인 것 같은데요. 조별리그 통과해서 귀신같이 16강은 가는. 거기서 떨어져. 거기다 그 이상은 힘들고. 오늘 작년에 그럼 지난 시즌에 작년에 월드 챔피언십에서 라트비아가 어땠느냐? 3승을 했습니다. 덴마크를 3대0. 이걸 만반히 볼 수 있는 팀이냐 이거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네. 또 몇 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소치 올림픽 8강전에 소치 올림픽 때 라트비아 조별리그에서 3전 전패를 해요. 8강 플레이오프에서 조별리그에서 했던 스위스를 잡습니다. 네. 그리고 단일 1승으로 8강. 네, 1승으로 8강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라트비아. 8강 가서 캐나다를 만나요. 캐나다 당시에 뭐 금메달 땄고 뭐 2로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이 화려한 이 슈퍼스타들로 점철된 캐나다를 상대로 한 점 차로 팽팽하게 갔어요. 네. 처음에는 골을 못 넣었어요. 캐나다. 네? 캐나다 딱 레드라인 파워플레이 할 때처럼 네. 오펜시브 존에 머물면서 계속 때렸는데 안 먹습니다. 골을. 그래서 저희가 평창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라트비아가 많이 롤모델로 언급이 됐었죠. 그런 라트비아가 네. 지금 선수들 면면을 보면 네. 사실 뭐 NHL 리거가 거의 없기 없죠. 때문에 거의 없죠. 네. 없기 때문에 뭐 좀 그래도 만만해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을 쉽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라트비아의 현역 NHL 선수 딱 하나 있죠. 버팔로 세이버스의 잼거스 기르겐 선수 딱 한 명 있는데 이 선수 안 나오더라고요. 버팔로 일찌감치 떨어졌는데 예. 항상 이렇게 월드 챔피언십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이제 뭐 안 나오는 걸 보고 뭐 몸이 안 좋나. 어쨌든 기르겐 선수가 버팔로에서 이렇게 뭐 득점력이 높은 선수는 아니에요. 피지컬이 좋은 선수고. 그러니까 이 선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트비아 하면 기르겐 선수 얘가 다 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선수 빠져도 전력에 그렇게 큰 타격은 아마 제가 없을 것으로만 생각이 되고 오히려 이 팀의 주력 선수들은 이제 디나모 리가라고 이제 KHL에서 뛰는 그 선수들이 주축이 되는 팀이 라트비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핀란드, 캐나다, 뭐 미국 다른 팀들에 비하면 그래도 라트비아가 부담감이 덜한 상대잖아요. 그나마 해볼만 하다. 그럼 우리는 어쨌든 승점을 따야 되는 상대라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글쎄요. 뭐 라트비아에 대해서 우리 선수,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트비아에 대해서 라트비아 대표팀 경기를 이렇게 많이 본, 그러니까 제 딱 한 경기 본 게 이제 소치 때 캐나다와의 경기 그걸 이제 TV로 봤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라트비아 뭐 사실 뭐 제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나라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 아마 비디오 코치가 이제 전력 분석을 이제 마쳤을 겁니다 아마. 우리 샘 김 코치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라트비아 아마 전력 분석을 마쳤을 거고 백 감독도 아마 뭐 어느 정도 계획은 섰을 거예요. 근데 라트비아를 상대로도 분명히 다득점하는 경기는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탑 디비전에 있는 팀들하고의 경기를 쭉 보면은 2골 넣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4골 넣은 적이 작년 11월에 그 덴마크하고 오스트리아컵 그때 4골 한번 넣었었고 그 다음에 3골 넣은 게 지난 독일과의 평가전에 3골 넣고 나머지는 다 2골 1골 뭐 득점 몇 거나 2골 1골 2골 1골. 그러니까 우리가 한 3골 넣으면 골을 많이 넣는다고 볼 때 우리가 3골 이상 허용하면은 승점 올리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뭐 모두 종목 마찬가지 약체가 강팀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수비부터. 그러니까 근데 수비는 아이삭기 뭐 팬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수비 뭐 디펜시브 존에서 잘한다고 수비 잘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오펜시브 존에서부터 이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고 뭔가 이제 라트비아도 우리를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라트비아를 아는 것보다 라트비아는 우리를 더 모를 거예요 아마. 우리에 대한 정보 거의 없겠죠. 뭔가 라트비아를 당황시킬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펼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당황시켜야 되죠. 당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한국 그동안에 뭐 하키 보니까 뭐 빠르긴 한데 뭐 피지컬이 별로. 그럼 오히려 피지컬 그러니까 공격적인 포책을 가해서 그러니까 몸을 많이 쓰고
그러면서 상대를 좀 당황시키는 예. 뭐 그런 스타일도 나가야 뭐 승산이 있지 않을까, 이변이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봅니다. 정말 중요한 라트비아전이 될 것 같고요. 바로 다음 날 5월 9일 수요일 밤 11시 15분에 독일과 만납니다. 얼마 전에 평가전을 했던 독일. 올림픽 돌풍의 팀 독일. 라트비아, 독일 요 2연전이 참 중요한 대진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독일. 우리가 이제 평창 올림픽 은메달 팀을 상대로 이제 좋은 경기를 펼치고 2피리어드 종료까지 우리 3대 2로 리드를 잡았죠. 네. 이제 3피에서 그 리드를 지키지 못하면서 역전패를 당했는데 일단 독일 멤버 구성을 보면은 가장 눈에 띄는 건 이제 골리입니다. 골리. 이 독일이 원래 골리가 좋은 팀이에요. 예. 지금 워싱턴에 있는 필립 그로바워. 예. 예, 그 독일 선수고 그 아일랜더스의 그 토마스 그라이스라고 있습니다. 그 선수도 독일 선수예요. 근데 뭐 당연히 그 그로바워는 플레이오프 지니까 못 나오고 그라이스가 시즌이 끝났는데 뜻밖에도 이제 그라이스 안 나왔어요. 그리고 평창 올림픽 은메달의 주역이죠. 그 데니하우스 댄 비르켄 골리. 예. 이 선수도 안 나옵니다 이번에. 그래서 아마도 선발 골리를 우리하고 평가전에 나왔던 그 필마이어라는 골리가 아마도 주전 골리로 마스크를 쓰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하고의 평가전을 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놀라운 그 뭐 탑 클래스 골리라 실전 장면도 보면은 이지골이 많았죠. 예, 좀 막아줘야 될 거를 좀 이제 뭐 허용한다든지 그런 약간 좀 불안정한 감을 노출을 시켜서 그나마 우리는 독일의 그 주축 골리들이 안 나오는 것이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다행이다. 다 지금 네, 독일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로만 포진이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비르켄이 안 나온다는 거, 그 올림픽 주전 골리가 안 나오고 그게 우리로서는 좀 이변에 대한 희망을 품어보게 하지 않나 싶고요. 그렇지만 독일이 뭐 올림픽에서도 보셨듯이 뭐 디펜스 그리고 포워드들 능력이 다 굉장히 고르고 팀이 고른 팀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에 그 슈퍼스타 오일러스의 슈퍼스타 드라이사이틀이 나오기 때문에 이 드라이사이틀만으로도 엄청납니다. 평가전 때 드라이사이틀 한 골 먹었죠. 네. 한 골과 이제 1어시스트를 내줬죠. 그리고 결국 그때 이제 역전 당한 게 이제 드라이사이틀 때문에 역전을 당한 거죠. 3대 1로 달아나면서 이기나 보다 했는데 야, 이 드라이사이틀이 이렇게 골크리스 앞으로 촥 오더니 저기서 이제 센터링이 날라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서 있다가 백핸드로 툭툭 백핸드로 탁 쳐가지고 넣더라고요. 그리고 드라이사이틀이 때 보면 이렇게 뭐 사력을 다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설렁설렁 타는 건 퍽을 안 뺏기고 예. 이 뭐죠 페이스업 거의 100%예요. 너무 쉽게 퍽을 따네요. 그걸 보면서 제가 역시 이게 NHL 탑 클래스의 위험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평가전에서 얻었던 자신감을 가지고 뭐 또 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정말 라트비아 독일전에서 과연 우리가 승점을 몇 점이나 딸 수 있는 것인가가 이번 대회 분수령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경기가 끝나면 10일, 11일 이틀에 아주 달콤한 휴식이 있고요. 5월 12일 토요일 새벽 3시 15분에 6위 미국과 만납니다. 이번 미국 대표팀의 멤버 전력이 어느 정도인가 또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일단 멤버를 보면 아까 퀸 휴스 선수 빼고는 다 NHL 리그죠. 네, 다 NHL이고 원래 미국이 월드 챔피언십을 거의 신겨놨습니다. 거의 신겨놨어요. 이제 캐나다는 나름 우승하려고 그 플레이오프 떨어진 선수들 중에 베스트를 몰아서 물론 나가기 싫다는 선수는 뭐 빠지겠지만 그 젊은 선수들 중에 상당히 유망주들을 중심으로 베테랑도 몇 명 넣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경쟁력 있는 팀을 꾸려요. 그렇지만 미국은 거의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주로 대학 선수들 나가고 NHL 드래프트를 받았는데 데뷔 안 한 선수 혹은 드래프트 시장에 나올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중심을 이뤘었는데 이번엔 다르죠. 이번에는 10년 만에 플레이오프에서 떨어진 패트릭 케인이 주장 냈다 4월 9일이었나요? 우리나라 시간에 김정민 팀장님이 자신의 플레이오프 팀이라고 응원팀이라고 밝혔던 시카고 블랙호크스. 이제 갈 곳을 잃은 패트릭 케인이 갑자기 뭐 나가보지 하면서 USA 하키가 그거를 뉴스 릴리즈를 해서 쫙 깔렸죠. 전 세계에. 패트릭 케인이 미국 대표팀 주장으로 나온다. 뭐 이어서 굉장히 중량감 있는 선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크리스 크라이더. 저 진짜 신기해요. 크리스 크라이더가 레인저스 선수인데 이 선수 올 시즌에 진짜 부상 많이 시달렸어요. 보통 이러면 안 나오잖아요. 정규리그도 힘들었는데.
근데 갑자기 크라이더가 나온 거예요. 네? 크리스 크라이더가 나온다 그러고 딜런 라킨도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뭐 이 선수 어릴 때 충분히 월드 챔피언십 뛸 만큼 뛰었기 때문에 네. 딜런 라킨도 뭐 이제 또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디펜스 쪽에서도 알렉 마티네스 LA 킹스에서 상당히 그 좋은 활약 펼치는 선수죠. 베테랑 알렉 마티네스도 나온다 그러고 가장 놀라운 건 자니 고드로. 아, 예, 자니 고드로. 예? 자니 고드로.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아버지가 지금 뭐 좀 병원이 심하시대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 안 나간다고 그런 기사가 떴는데 아마도 근데 그 기사 말미에 그런 게 떴어요. 아마도 아버지께서는 내 월드 챔피언십 가서 최선다하는 거를 희망하시겠지만 난 이번에는 아버지 곁에 있고 싶다. 그런데 뭐 아버지의 뜻을 꺾지 못했는지 자니 고드로의 이름이 또 척하니 올라와 있고요. 또 앤더스리 이번에 저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죠. 아일랜더스에서 40골 넣으면서 앤더스리도 이번에 또 나오고 뭐 대충 뭐 이 정도만 그러면 말씀드려도 미국전 역시 캐나다전에 임하는 그런 그렇죠. 예, 비슷한 중요한 분위기인가요? 덴마크와 노르웨이전 마지막 우리 승부처를 네. 앞두고 네. 우리 최선을 다해서 겸허하게 결과를 받아들이는 빙판에 한 점의 후회를 남기지 않고 우리 락커로 돌아올 수 있으면은 나름대로 성공한 경기가 아니냐 싶습니다. 뭐 그 안에서 어떤 골리 운영이라든지 그런 디테일한 어떤 전략, 우리의 전략은 무엇인가를 좀 보는 과정 이런 것들을 좀 보면 그러니까 이제 재밌겠네요. 미국전 정도 되면은 앞서서 이제 핀란드, 캐나다랑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 서겠죠 계산이 이 정도 레벨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게임을 할 수 있는지 레벨이 서고 이때쯤이면 이미 남은 경기 3경기 있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승점 몇 점에 따는지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 다시 드리면 조금 저 죄송스럽습니다만 미국전은 진짜 버리고 가야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전 들어요. 마지막 두 경기를 위해서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전에 무리하게 우리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자. 좋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 좋아요. 좋죠. 국내 중계도 되고 사생중계되고 그렇지만 마지막 노르웨이 덴마크전을 앞두고 미국전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예를 들어서 부상 선수라도 그렇죠. 나온다든지 뭐 이래버리면 큰일입니다. 네. 우리는 뭐 선발 때도 그렇지만 대표팀을 뽑은 다음에도 몇몇 선수에게 의존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대책이 없습니다. 아주 난감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선 4경기에서의 승점에 따라서 미국전에 임하는 우리의 어떤 뭐 전략과 태도 또 이런 마음가짐 이런 게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군요. 미국전이 끝나고 역시 한 18시간 바로 뒤에 5월 12일 토요일 밤 11시 15분에 홈팀 덴마크전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라트비아 다음으로 많이 먹고 있는 나라가 덴마크 우리가 이겨본 적이 있는 팀이에요. 그렇죠. 유일하게. 이번에 이제 우리가 맞붙을 7개 팀과의 상대 전적을 제가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1승 15패. 그 1승이 그 덴마크전. 1승이 덴마크죠. 최근이었죠, 그것도. 2017년 2월 고향 어울림누리 빙상장에서 4대2 4대2로 이겼죠. 4대2로 이겼는데 이겼죠. 이겼죠. 이겼습니다. 세계 13위 덴마크를 4대2로 꺾었다라고 때 대대적인 보도가 나왔어요. 멤버는 족보가 있는 팀을 이겼다고 그때 그렇죠. 전해 줬었어요. 멤버는 많이 다릅니다만. 네. 그때 근데 나왔던 선수 이번에 나오는 선수 있어요. 예. 에밀 이 동네 이름이 크리스텐슨. 에밀 크리스텐슨. 그 선수 그때 제가 인터뷰도 했었는데 그 선수 이번에 나와요. 덴마크가 근데 제 생각에 이 홈팀임에도 불구하고 NHL 끝난 선수들이 안 오죠? 많이 안 나와요. 네. 예상외로 많이 안 나옵니다. 이게 플레이오프를 포함해서 다 끝난 선수들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네. NHL 현역 중에 나오는 선수가 단 둘이에요. 근데 단 둘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로서는 참 부담스러운 존재죠. 토론토 메이플립스의 주전 골리 프레드릭 앤더슨. 이 선수가 이제 아마 주전 마스크를 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레드윙스의 프란스 닐슨. 이 선수가 포워드. 이 선수가 이제 스케이터 중에는 NHL 선수 딱 둘인데 의미심장한 것이 한 자리를 비워놨어요. 그건 무슨 의미죠? 24명, 25명의 엔트리잖아요. 네. 덴마크 현재 지금 그 등록 선수가 24이에요. 그럼 한 명을 나중에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남아 있는 NHL 플레이오프에서 누굴 기다리는 건가요, 그럼? 제가 보기엔 니콜라 일러스. 위니펙의 일러스. 그래서 제가 위니펙 제치에 이런 뜻이 있어. 위니펙이 끝까지 남아야 된다. 끝까지 우리나라랑 덴마크랑 붙기 전까지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된다. 덴마크에서 제일 핫한 선수가 지금 니콜라 일러이기 때문에. 올 거면 조별 예선 끝나고 그치. 와라. 그러니까 일러. 그러니까 얘가 와야지 뭐 홍해적인 면이나. 늘 그랬듯이 이 NHL 플레이오프랑 맞물려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NHL 플레이오프에서 떨어지는 팀들의 소속
그 선수들이 이 넘어오는 것도 주목을 해봐야 돼요. 네. 근데 아마 일러가 이제 시즌이 안 끝나가지고 뭐 못 올 경우에는 뭐 미켈 바드커 정도? 네. 근데 미켈 바드커가 오는 게 훨씬 낫죠. 일러가 오는 것보단 바드커가. 자, 덴마크전 이후에 하루 쉬고 우리의 마지막 경기는 5월 14일 월요일 밤 11시 15분에 노르웨이전인데 사실 노르웨이가 우리로서는 가장 좀 베일에 가려져 있는 상대의 느낌도 있는데요. 우리가 근데 제일 많이 뛰어본 팀이 이제 덴마크 다음이 노르웨이죠. 노르웨이하고 지금 16년 이후로 연습 경기까지 포함하면은 3번 해봤어요. 2016년 2월 코펜하겐에서 유로 챌린지 때 3대1로 졌죠. 근데 3대1 그거는 이제 공식 경기였고 그 앞에 이때 이제 세 팀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벨랄러스가 그 출전 빵꾸를 내가지고 그 앞에 노르웨이랑 그냥 연습 경기를 했어요. 네. 5대2로 졌죠. 그다음에 작년 11월에 그 오스트리아컵에서 5대1로 또 졌죠. 그러니까 3패에 세 경기에서 우리가 하나 둘 4골을 넣었네요. 4골 넣었는데 이제 물론 오스트리아컵 당시는 메달튼 선수가 이제 빠졌다는 점이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 하지만 노르웨이하고 할 때 이렇게 편안한 경기를 못했다고 그래요. 뭐 스태프들이나 스태프들이나 뭐 선수들 말로는 편안한 경기가 아니었고 굉장히 좀 힘들고 좀 몰리는 경기를 하고 약간 우리가 지금 상대하기 좀 그런 똑같은 유럽 팀이라고 해도 우리가 상성에 안 맞는 팀이 있죠. 그렇죠. 이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팀하고는 우리가 좀 맞고 어떤 팀하고는 굉장히 우리가 좀 부담스럽고 이 팀은 스타일이 우리가 좀 이 팀이랑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런 팀들이 있는데 노르웨이랑 하면 상당히 좀 선수들이 많이 좀 불편한다고 합니다. 근데 노르웨이도 물론 뭐 선수들 지금 NHL 현역 선수가 없죠. 이 팀도 이제 매츠 주카렐로 하나 있는데 주카렐로가 지금 수술 받느라고 이제 안 왔죠. 그렇지만 이 팀도 선수들 몇 명과 이 커리어를 뜯어보면은 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여기도 노르웨이도 최근에 이제 올림픽에서 항상 본선에서 성적은 안 좋지만 늘 본선을 나가는 단골 팀이죠. 최근에 단골 팀이고 월드 챔피언십에서도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팀은 살아남는 법, 이기는 법을 어느 정도 아는 팀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신장이 좋죠. 체격이 좋고 피지컬이 좋죠. 이런 팀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총 7팀의 상대를 하나씩 봤는데 뭐 결론은 그거죠. 다 부담스러운 상대고 어려운 상대고. 그렇죠. 자, 단도직입적으로 우리나라의 잔류 가능성 냉정하게 협회에 몸담고 있는 일원으로서 몇 퍼센트 정도 보십니까? 우리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까? 반반이라고 봅니다. 반반이요? 뭐 잔류 아니면 떨어지는 거죠. 반반이라고 봅니다. 반반이라고 보는데 50% 정도의 기대감을 가져도 좋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보면은 항상 기대보다 괜찮은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항상 그래왔어요. 2015년부터 이른바 무슨 뭐 객관적인 전력차, 객관적인 지표, 여건, 환경 이런 거를 뛰어넘는 결과를 항상 만들어왔어요. 팀이. 아시안 게임 한번 빼고, 아시안 게임 빼고 항상 그런 결과를 만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을 뭐 쌓으면 쌓을수록 좀 더 이렇게 근접한 경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확실히 많이 성장됐다는 것이 슬로박 독일전에서 느껴졌고 그리고 선수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채널원컵 가서 채널원컵 때 스코어는 좋았지만 내용상으로는 진짜 이건 뭐 굉장히 원사이드한 게임을 우리가 당했잖아요. 경기 끝나고 나서 선수들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근데 우리 계속 이 팀하고 이렇게 몇 번 해보다 보면은 비슷하게 이렇게 쫓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옛날에 이탈리아, 헝가리, 카자흐스탄, 슬로베니아하고도 그랬다. 옛날에 뭐 8대0, 뭐 8대3 이렇게 치다가 해보고 뭐 이렇게 몇 년 꾸준히 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따라가서 비슷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아니 뭐 잘하긴 하고 강한 팀은 맞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실제로 비슷하게 오고 있어요. 선수들 말대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저 귀화 선수들의 이 효과. 평창올림픽에서 우리가 상당히 기대 이상의 성적을 냈던 건 물론 메달튼도 중요하지만 브라이언 영, 마이클 스위프트, 뭐 에릭 리건, 브라운 라던스키까지 이 선수들이 피지컬 쪽으로 우리의 취약점을 커버를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몸싸움을 굉장히 많이 하고 굉장히 열심히 뛰어줬어요. 이 선수들이. 그리고 뭐 썩어도 준치하고 그래도 이 선수들 캐나다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 인정받고
프로 생활 한 선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유럽 그 뭐 노르웨이, 덴마크 뭐 이런 선수들 좋은 선수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왜 축구 보면은 이렇게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 뛰는 선수들이 딴 네. 나라 하면은 뭐 이렇게 날고 기는 것처럼 비슷한 효과가 보니까 올림픽에서 보니까 이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은 이변의 가능성이 뭐 없다고는 말을 할 수 없다. 없다고는 말할 수. 그러니까 이변의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의 가능성에 도전하는 우리나라 대표팀인데 50%까지 오늘 기대감을 네. 높여주시고 돌아가시겠네요. 기대해 주십시오. 자, 비안전의 146회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대한아이스하키협회 김정민 홍보팀장과 함께 월드 챔피언십 들어가기 앞서서 이야기를 자유롭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덴마크로 이제 내일 출국하시게 될 텐데 몸 건강하게 일단 잘 다녀오시고 좋은 소식을 안고 돌아오셔서 또 한번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잔류하면 한 번 더 나오겠습니다. 바로 불러오십시오. 잔류하면 네. 바로 또 한번 출연하고 싶다. 근데 박김철 PD가 결정을 잔류 해주셔야죠. 못하면요. 그 뭐 할 말이 있겠어요? 나오면 안 되시고. 사상 기적 같은 최초의 일이 일어나서 3회 출연이 가능할지. 조별 예선 끝나고 바로 오시는 게 아니라 네. 좀 더 있다 오실 수 있는 어이쿠. 그런 성적도 0%에서 50%까지 기대가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네? 거니까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박힘산 PD 말씀하신 얘기를 한 명도 안 했어 이 얘기를. 더 있다 오라는 얘기 아무도 안 하던가요? 토너먼트 아, 14일이 끝이 아니다. 한 5일 더 있다 올 수 있는데. 아 그렇게 이 포지티브 강조하시는 백지성 감독님도 패강 가자는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뭐 다음 목표는 우승이라고 하셨던 백지성 감독인데. 네, 어쨌든 기대를 해보면서 저희도 지켜보겠고요. 한국에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욱하시고 뵐 수 있기를. 네, 한 3주 있다 뭐 뵙겠습니다. 잔류하면은 자신감 있게.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46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 1차 리그가 목동 실내 빙상장에서 시작이 될 텐데 5월 6일부터 13일까지 잡혀 있어요. 박진찬 PD가 또 촬영을 갈 예정이죠. 팀이 좀 많이 그 사이에 줄다 보니까 네. 경기 수도 많이 줄어가지고요. 좀 여유건이 뭐 노는이 뭐 하겠습니까? 네. 가서 찍어야죠. 저희 모처럼 영상 자료가 좀 업로드 될 것 같으니까 네. 여러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찬 PD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김대범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현숙 기자와 함께 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